어디선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입니다.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예요. 상태 어딨니? 상태 어딨나요?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에어 시즌 3 28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자, 오늘도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연님. 킹 더 노스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킹 더 노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계속하시죠. 반갑습니다. 남의 꾼이 오신 줄 알았어요. 준비했습니다. 약간 네. 인트로 준비하는 거 깔아. 아니 킹 더 노스가 그 인터넷 댓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다음 소개가 기대되네요. 자, 호수님. 네, 위도너스를 하고 싶었으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호수님입니다. 아, 목소리 까는 거 봐. 저 거만함. 네. 저 지금 처음으로 인트로에 지금 멘트 낸 거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행인.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좋아요. 아마겟돈. 좋아요.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이 좀 까매졌는데요? 얼굴이요? 좀 타고 왔네요. 오늘. 주말에 밖에서 농구해가지고 신혼여행이 아니라? 네. 네, 이제 신혼여행 때 하루 빼고 비 왔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뉴욕이랑 그 동부 캐나다 다녀왔는데 놀스 갔다 왔네. 놀스. 네. 아무런 놀스. 네. 갔다가 농구 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엄한데 돈 버릴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네. 지난주 그 팩트 체크 해오셨는지. 네. 네. 소개를 제가 깜빡했네요. 네. 다시 할까요? 오늘도 궁시렁 될 거야? 아니, 이 양반이 진짜 궁시렁이에요. 아니,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막 그 궁시렁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질문 드렸던 거. 그쵸. 네, 루키 오브 더 이어에 이제 디펜시브 퍼스트 팀이 있냐? 그래서 찾아봤는데 사실 이제 제 아는 선수가 없어서 팀 덩컨이 이제 루키 시즌에 그 루키 오브 더 이어랑 그 NBA 올 NBA 퍼스트 팀이랑 이제 디펜시브 세컨드 팀에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요. 네. 고생하셨네요. 네. 네. 아시죠, 방송? 시키지 마. 자, 그리고 오늘 학도와 나메크이님은 불참하셨고 새로운 게스트분. 네. 그쵸. 네. 차 선생님. 안녕하세요, 차 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농구 지식이 저희 이게 제일 많지 않나요? 그렇죠. 선생이죠. 그쵸? 선생이죠. 네. 제가 예전에 판타지 우리가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고 그렇죠. 바쁘셨는데 오랜만에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야. 내가 오랜만에 봐가지고. 요즘 되게 자유로운 시간. 아유, 네. 그렇죠. 네. 항상 바쁘시다가. 네. 자유로운 시간이면 토론토 팬이신가요? 지금 자유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앞으로. 아유, 지금 아마 첫 마이크라서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NBA는 어느 팀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솔직히 응원하는 팀은 없고요. 솔직히 없으세요? 옛날에는 뭐 같이 레이커스 아닌가요? 레이커스를 네. 많이 좋아했는데 오. 요즘은 뭐 딱히 뭐 누굴 더 응원하고 뭐 그런 건 없고요. 좀 중립적인 마인드로 중립적인 마인드로. NBA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응원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잘하는 팀만 응원하는 주대 없는 팬이죠. 이런 분위기 놀랍죠. 네. 우리 차 선생님 좀 적응이 안 돼서 주먹을 불끈 줬어요. 저 새끼 왜 저러지? 얘가 농구로 나한테 이런 느낌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별로 안 치다고. 진짜 이유가 있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유죠. 그래요? 둘이 동갑이라서. 네. 지난주 저희가 1, 2부에 거쳐서 총 4시간, 거의 4시간에 가까운 그렇죠. 방송을 내보내드렸었죠.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저희도 굉장히 보람찼던 그렇죠. 네. 네,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자, 위클리 뉴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토론토 경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미 끝난 팀이라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일단 부상 소식 커리와 제일런 브라운이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네. 특히 커리는 뉴올리언스와 2차전부터 복귀를 해서 그렇죠. 네. 좋은 모습 보이고 빵빵 있고 터뜨리고 있죠. 네. 네. 단테 엑섬이 부상을 당했어요. 유타에. 네. 경기 도중에. 음. 그 전에 좀 제일런 브라운은 사실은 복귀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시점이었는데 네. 좀 무리하게 본인이 좀 복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쩔수되는 장면도 있었는데 좀 무리수가 아닌가 걱정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 나오는 게 가야님 입장에서는 좀 더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푹 쉬기 위해서 운동을 좀 더 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아직 필리가 남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그 단테 엑섬이 부상을 당하면서 루비오가 없는 이 마당에 그렇죠. 엑섬마저 부상을 단테 당했습니다. 엑스는 지금 이쯤 되면은 선수 생명을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다쳐갖고 사실은 또 데뷔 때부터 다치고 기다렸는데 또 다치고 또 다치고 사실 그래 오든가 그게 다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이번 다치고. 휴스턴과 시리즈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그렇죠. 장면 보여줘서 그래서 더 안타깝죠. 네, 기대가 많았었는데 안타까운 부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 루키 드래프트 컴바인에 기존보다 많은 선수들이 그렇죠. 참가한다는 소식. 네.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에이튼이나 돈치치 같은 경우는 불참을 그렇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하죠. 일반적으로 네. 탑픽 이제 거의 확정된 선수들은 잘 안 하고 자기의 픽 순위를 좀 높이려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2라운드에 예정이 됐던 선수들이 이제 1라운드 픽을 위해서 막차들 그렇죠. 보이는 거죠. 막차들. 그렇죠. 한번 네. 보여주는 거죠. 불꽃 튀기게. 네. 그 돈치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리그랑 이제 유로 리그 4강 진출을 했기 때문에 또 해당 스케줄 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 준비하는데 바쁘셨어요? 어쨌든 뭐 네, 그렇죠. 네. 이 루키 드래프트 컴바인이라는 게 쇼케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청해서 이제 NBA 드래프트 곧 열리니 너희들의 기량을 좀 펼쳐봐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낸 선수에 한해서 이제 그 경기를 펼치는 거죠. 그 NBA 관계자들만 모여서 그렇죠. 네네네. 뭐 운동 능력도 테스트하고 메디컬 테스트 인터뷰 같은 그쵸. 거를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미니 게임도 하지 않나요? 미니 게임도. 네. 자, 다음 소식은 빌리 도노만 감독의 다음 시즌에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소식입니다. 2015년에 부임을 해서 올 시즌 사실 OKC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계속하겠다라고 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뭐 오프 시즌 아직 길고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모르죠. 네. 중간에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일단 로스터의 변화도 저희가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멜로는 어떻게든 내놓겠다라는 소식은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도 벤치에서 어떻게든 뛰지 않겠다. 않겠다. 라고 내놨기 때문에 누가 이길 거냐. 그럼 브루클린 아닌가요? 어울리네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멜로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플레이 옵션, 플레이 옵션을 행사하냐 안 하냐가 이제 가장 큰 변수 될 거고 우선적으로는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남았는데 과연 포기할지. 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저는 솔직히 해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음 시즌 체제를 유지한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에 신발들이 또 많이 팔렸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시그니처 슈즈 판매 1위를 네. 이번 주 분위기 좋아요. 그렇죠. 승리도 챙기고 돈도 벌고 최상급의 올해 또 활약도 해주고 개인적으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그 이제 르브론 그 15죠. 15가 상당히 가격이 비싼 가격인데 그렇죠.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거는 정말 그 르브론 제임스의 뭐 활약도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일단 신발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그렇죠. 기능성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여기서 게 제가 아니라. 지금 좀 올려주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요? 가야님이 저한테 그렇죠. 그 에어맥스 9와 르브론 15 콜라보레이션 에디션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잘 봐달라.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좀 저한테 주는데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왜냐면 르브론이 더 많이 해야 되는 자꾸 태클을 거니까 제가 입 좀 다물라고. 저한테는 안 주시나요, 이거? 근데 제가 최근에 대동단을 했기 때문에 파인할 때 드릴게요. 파인할 그 선물 준비해놨어. 최근에 우리 호수이님이 정가복 데뷔했죠. 정가복. 네, 하나 짜장면 먹다가 네. 최근에 정가복을 데뷔하고. 그 이해 방송분 그때. 그렇죠. 근데 지금 밥값도 제가 했으니까 뇌물 들어갔는데 몰랐구나.
그런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그렇죠. 이 정도면은 특검 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뭐가 오고 가는 게 많은데요?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오죠? 근데? 너 막내라. 제가 조만간 갈 겁니다. 그리고 네. 조도 때릴 거를 아니까. 절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참고로 르브론 제임스는 그 신발 판매에서 돈을 물론 많이 벌었지만 최근에 그 리버풀이 이제 그렇죠. 굉장한 그 최상의 그 가치를 높이면서 그렇죠. 엄청난 지금 그 돈을 또 벌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돈도 벌고 뭐 명성도 엄청나게 오늘은 좀 증명했고. 두자. 오늘은 좀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오래된 리버풀 팬인데 그죠. 르브론이 거기서 투자를 했다는 걸 그죠. 저는 처음 네. 알았거든요. 한 얼마 투자했죠? 한 6.5밀. 6.5밀인가? 음. 네. 근데 차 지금 선생님 차 선생님 뒤에서 팩트체크 좀 해주겠다는 거죠. 난 이게 코칭해주겠다. 한 20배 이상 올라서 네. 거의 뭐 엄청나죠. 차 선생님 리버풀 팬이세요? 네, 영국에서도 계속 리버풀. 실제로 영국에서 영국에서 우리 있었잖아요. 찬스님 영국에서 그렇죠. 리버풀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그쵸. 잘 모르지만 영어 발음도 좀 달라요. 스티븐 제라드 한번 해주시죠. 네. 워터?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잘해요 영어. 아니 영국에 살다 온 사람한테 뭘 잘하고 말고 뭐 있어. 그렇지. 좋아요. 자 갑시다. 참고로 올 시즌 탑 5는 르브론, 어빙, 듀란트, 커리 그리고 마이클 조던. 그죠. 뭐 마이클 조던 신발. 점프맨이죠. 네. 요 순위에서 이제 아디다스의 위상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나이키 거고 그렇죠. 하드는 아직 탑 5에 못 들었다. 네. 사실 올 시즌 MVP 확정인데 전혀 여기에 끼지 못했다는 게 좀 슬프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은 뉴욕 닉스가 피츠델 감독을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전 memphis 감독이죠. 그렇죠. 네, 올 시즌에 마크 가솔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19경기인가 만에 경질이 됐었는데 그렇죠. 바로 또 새 직장을 차요. 잘하는 감독이고 그렇죠. 사실은. 워낙 세부적인 전술 잘 짜는 감독인데 과연 전술자 선수가 있느냐 요걸 봐야죠. 아무리 좋은 전술이라도 수행할 선수가 제가 자꾸 르브론 얘기를 하는 거 알죠? 피텔 감독이 인터뷰에서 르브론을 굉장히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할게요. 네. 그 얘기는 일단 칸터가 정리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칸터가 또 오늘 그 남겼던데. 그렇죠. 네가 왕인지 증명해봐라고. 어디 급도 안 되는 게. 오늘은 두자. 걔 국가가 없는 애라 지금. 그죠. 그건 좀 우리가 또 무적도. 그렇죠. 네, 무정부자. 그렇죠. 네. 어쨌든 피츠델 감독이 나이가 43살로 굉장히 젊습니다. 네, 보기보다 네. 상당히 젊죠. 네. 그리고 마이애미의 에릭 스포일스타 감독 옆에서 한 8년간 코치로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다음 시즌에 뉴욕 닉스를 어떻게 이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스탠 반 검디 감독은 해임이 됐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 그죠? 오늘 아침에. 네. 저는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올 시즌 그래핀 영입도 했었는데. 그리핀 영입을 책임을 진다고 좀 봐야겠죠. 그리고 사장과 감독을 겸임하는 게 특별한 케이스인 우리 또 폭 감독님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고 사실 4시즌 동안에 사실 위닝 시리즈가 사실은 15, 16 시즌 말고는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책임질 때 됐죠. 4년을 기다려줬는데 뭘 안 했고 지금 또 로스터들도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도 안 보이고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도의 의견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는 간략하게 마치시고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번 네. 주 좀 빠르게 댓글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피가 라이언트 24님, 재밌는 프로보다 훨씬 더 재밌는 오네오가 기다려지는 건 저뿐인가요? 라고 또 저희 방송을 많이 기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날로그 겨울님, 결국 짠물 수비 보스턴이 필라를 잡아냈군요. 라고. 지금 이 시리즈가 상승 1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어쩌라고요? 그냥 왜 쳐다봅니까? 확인해 본 거예요. 엔비드병 걸리는 거 같아. 제가요? 이번 주에 카톡 저희 단체창에 정말 그 한글 창제 이후로 가장 많은 욕이 한글로 쏟아지는데 나 진짜 행인님의 그 욕을 보면서 이신점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조적이네요. 네. 찰지죠. 그냥 쌍욕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걔를 말려서 어디 던지고 죽이고 잡고 뭐 씨를 말리고 그리고 딱히 육두문자 쓰진 않아요. 쓰지 않아요 별로. 네. 근데 되게 많은 욕을 들은 기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욕 한번 시원하게 드릴까요? 네. 플레이오프 시리즈 기준으로 3대0 리드를 했을 때 이제 지금까지 129번
이제 그 시리즈가 이제 있었는데. 3대 0인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역전이 된 시리즈는 한 번도 없었죠. 네. 그렇죠. 역대 한 번도. 한 번도 없었어요. 오. 네. 그래서 오늘 엔비드와 모리스하고 붙을 때 모리스가 3대 0만 계속했죠. 손가락으로. 모리스가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그렇죠. 테스토킹 필요 없다. 너는 3대 0이니까.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역사를 새로 쓰길. 네. 야. 그래서 티저스에서 뒤에다 쓰고 왔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지? 집어 던지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겨울님이 여신 박누리상님이시고 뭐 저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네. 대략적으로 또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업로드 관련해서 동해와서희님, 타운스 32님, 온스파더님, 커리아 캐리님, 셀틱스팬 뉴요커님, 토종 해적왕님, 아날로그 겨울님, 스미스팡님, 야수장님, 펜사컬럼님, 슈팅고장님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분량에 대한 분량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가워 해주셨습니다. 특히 야수장님은 혜님 행복하세요. 결혼은 좋은 일입니다라고. 네. 아 지금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네. 좋은 일인가요? 네, 딱 그 느낌. 네. 자, 행인의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 따로 모았습니다. 축하 사절단이 왔죠. 네. 감사합니다. 불꽃남자 오백님, 행인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맥시멈 계양님, 가끔 누굴 만나고 싶고 무언가 사고 싶거나 하실 땐 고민 마시고 지르세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이제 오싹했던 게 네. 지르는 편이 제가 아니고 와이프가 지르는 근데 이 댓글을 말이죠. 와이프가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야 용서가 쉽단다. 재밌네요. 제플리카님, 행인님 결혼 축하드려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왕 하셨으니 행복하게 사시길이라고. 다음 생엔. 네. 코리아네서님, 5월 5일 날 결혼을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미 하셨네요. 네. 이미 하와이에 계시네요. 네네. 아이고 여기 아마겟돈. 그러니까요. 지금 화상 폭발해가지고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5월 5일 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행인 결혼 축하 메시지 모음이었습니다. 특집인가요? 네. 계셨네요. 신혼여행 고맙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시더니 살이 좀 찌신 것 같아요. 가서 먹었으니까요. 네. 여기서 한 2개월 동안 한 4kg 뺐는데 네. 일주일 만에 4kg 쪘습니다. 안 그래도 등치가 큰데 그 등치가 커 보이는. 네. 자, 클리브랜드와 토론토 1차전 클리브랜드가 승리를 거뒀었죠. 그렇죠. 네. 타운스 32님, 오늘 토론토 호수님에게 혼나는 날인가요? 조소방 고기자님, 1라운드의 경기력은 이겨도 화가 날 정도였는데 의외로 잘 풀린 것 같다. 그리고 클불의 그지 같은 경기력 때문에 한두 달 잡으셨는데 오랜만에 기분이 아주 좋으시다고. 네. 웰컴백. 네. 가삐가 라이언트 24님도 마지막 드로잔의 패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네. 마지막에 그 드로잔이 돌파하다가 벤블릿한테 넘겨줬죠. 그렇죠. 네.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나? 네. 뭐 벤치 멤버들 간에 패스 어이죠. 그렇죠. 아주 끈끈하던데. 네. 뭐 그런 끈끈함이 있다면 당연히 패스 줄 줄 알았어요 저는. 네. 호수인 7명이죠 여기. 네. 그 패스는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돌파가 안 되니까 패스를 해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옛날에도 르브론 패스하지 않았나 옛날에? 그 패스랑 다르죠 지금.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 농담을 한 얘기 아니라 사실은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 생각해요. 결과론적으로 슛이 안 들어서 그런데 슛이 터프샷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패스만큼은 괜찮지 않았나.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드로자는 뭐 대답으로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또 패스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는 뭐 좋은 셀렉을 했다. 진짜 억울한 표정이더라고요. 네. 누군 킥아웃이라고 인정받고 누구는 왜 쫄보라가지고 패스했냐고 그러니까 결론이 사실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자주 연출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어떤 에이스라는 선수가 마지막 위닝샷이 될 수 있는 샷 그 시도 자체를 직접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걸 팀원한테 돌리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 질문은 사실 르브론을 커리어 내내 따라다녔던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벤블릿에 대한 패스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슛 완전 자체가 노마크였어요. 그렇죠. 슛 자체가 이제 오픈 찬스였기 때문에. 네. 심지어 벤블릿 어깨 부상이었었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패스였죠.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벅걸로님, 지나가던 뉴욕 팬입니다. 지난번에 친구와 드로잔과 클레이 탐슨 중 누가 좋은 선수냐를 가지고 대립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도미냐 가자미냐를 가지고 의견 대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도미는 또 좋은 의견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자미는 조금 안 좋은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저희의 생각은 뭐 저희는 그거 아닌가? 슬램덩크 때 그 네. 변덕규가 이 너가 가자미가 되어라. 표현 아닌가요? 거기서 나온 표현인가요? 네, 도미냐 가자미냐는 너가 득점을 해서 끌어갈 거냐, 팀을 위해 희생을 할 거냐, 뭐 이런 느낌이죠. 가자미는 진흙밭에서 굴러다니죠. 그렇죠. 근데 드레이먼드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골수에서의 뭐 가자미 이게 아니라 현대농구 스몰볼 바스켓볼에 있어서는 도미죠. 전체 리그 트렌드의 도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역할이 가자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도미인 거죠. 스몰볼에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사람인데 가자미를 볼 수는 없죠. 전체 트렌드 핵심인데. 그 네. 팀 자체에 좋은 도미가 워낙 많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자미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농구 트렌드에서는 도미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전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 또 플레이오프 와서 또 남다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죠. 엄청 잘하고 같은 있죠. 팀에 네. 다금바리가 3마리인데 지금 도미가 돼도 뭐 좀 어쩔 수 없죠. 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어시스트가 커리어 하이더라고요. 플레이오프 그쵸. 커리어 네. 하이더라고요. 네, 거의 10개 정도 하던데. 네. 그 무지 시끄럽더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해요. 보컬리도 잘하고. 아, 보컬리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론도랑 둘이 막 사귀겠어 이러다. 애증관계야 둘이. 자, 다음 댓글은 아날로그 겨울님 왕의 귀환 커리의 귀환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27분을 뛰면서 28득점 7리바 2어시 3스틸.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기계는 오늘 수리 맡깁니다. 탐슨이 좀 안 좋았죠. 그렇죠. 불꽃남자빙님 니경이 스몰포워드로 주전에 이름을 올렸던데 앞으로는 못 보겠죠? 라고. 네, 그렇죠. 임시방편이었죠. 그쵸, 사실. 이름만 올린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벤치에서 콜이 나오니까 그것도 되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효과적인. 혼자 다 박살내던데. 네. 자, 다음 댓글 온스파더님 미래에서 오신 주인장님 발언 때문에 지나가는 결과에도 매우 흥미있게 여겨지네요. 이번 주 꽤 많이 맞췄어요. 이번 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위용이 있어요 이번 주는 사실. 네. 2라운드부터는 클리브랜드와 뉴올리언즈를 응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역경을 딛고 저희는 올라왔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이번 주 많이 맞춰가지고 저도 보면서 보스턴도 왜냐면 우리 중에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네. 올라갈 거라고 아직 안 끝났지만 네. 이렇게 3대1까지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죠. 필라델피아의 우세를 좀 더 많이 점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우리 저희는. 편이다. 네. 그럼요. 자, 온스파더님 그리고 행이님 결혼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저희 노아의 유부남들이 많은데 친구들하고 NBA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올게. 지난주에 결방에서 오늘은 4시간 하고 와야 돼. 이렇게 허락받고 나오시는 건지 비법이 같은 유부남에서 궁금하다고. 제가 아마 이 중에 가장 결혼생활 길게 한 사람으로서는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연장을 조금씩 해야 됩니다. 물론 제 머릿속에는 빅픽처는 뭐냐? 그날 끝나고 술 한 잔도 있는데 나 오늘 아침 오후 3시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2시간 하고 올게 하면서 찔끔찔끔 연장 결국 밤 11시 들어와요. 계속 문자를 자주 보내야 돼요. 사과하면서 계속 거듭된 사과와 연장과 버티기와 그러면 되죠. 근데 이거 비법 이렇게 공개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이번 주 어떻게 해야죠? 원래 들으시나요? 들어요. 왜냐면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는데. 네. 피나는 노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나와요. 그렇죠. 다 하고 나와요. 계속 눈치 봐요. 하다가 요걸 튀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특별히 편집 안 하고. 그렇죠. 아니, 이거는 정말 제가 유부남께 오랜 연차로서는 네. 저의 충고입니다. 찔끔찔끔 연장하면서 그리고 거듭된 사과와 미안을 반복하면서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 각오도 있어야죠. 다음부터 잘할게. 그리고 다음 잘하고 죄송하고 사과하지만 반드시 시켜야 되고 12시 넘으면 안 된다. 네. 11시 전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네. 다음 날 이제 한 번 봐줘라 이제. 그렇죠. 봐줘라. 봐줘라. 그렇죠. 어쩌겠냐. 내일 해가 뜬다.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댓글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렇죠. 허락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밤에 들어오면 낮에 한 2시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황당해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낭만골스님, 골스 팬으로서 오늘 클비 경기를 재밌게 보셨다고 합니다. 역시 르브론 경기가 재미있다고. 커리가 더블팀 붙으면 듀란트한테 내주고 듀란트가 파임을 탈 수 있게 기도하는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더블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게 확실히 그 이번 플레이오프 때 슈퍼스타와 그냥 일반 스타의
절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더블팀 대처라고 생각해요. 아니 올스타 레벨 선수들이 더블팀 대처를 이렇게 못하다니라는 생각 들면서 루키는 거의 대부분 못하더라고요. 미첼도 약간 아직도 미숙하고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더블팀에 갈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죠. 아 그렇죠. 네. 더블팀 갔다 결국에는 아예 발걸음 아깝네 이런 애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더블팀 붙었을 때 대처하는 게 현대농구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 빠른 또 포지션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동해와 서희님 주인장님 기운대로 뉴욕은 개 털릴 것 같네요. 라고 하나 틀렸죠 그거. 맞으신 거죠? 맥시멈 기양님 팬분들이 생각하는 퍼스트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뭐 그 밑에 댓글이 뭐 그렇게 많이 안 달려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휴스턴과 유타의 2차전. 이게 유타가 원정에서 귀중한 1승을 챙기면서 그렇죠. 굉장히 또 재밌게 기대를 끌어모았었는데 재밌는 게임이었죠. 네. 저플리커님 휴스턴과 유타의 세미컨파 2쿼터 막판에 하든이 잉글스에게 얻어낸 파울은 하든을 좋아할 수 없게 만드네요 라고 약간 좀 더티하다고 그 밑에 온스파더님도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나미 오네어님도 아마도 이런 하든의 면 때문에 MVP 실력에도 불구하고 인기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리한 플레이이기도 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워낙 또 잉글스가 맹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티 플레이는 아닌 것 같고 좀 밉상 플레이라고 그러나? 밉상이죠. 얄미운. 밉상 플레이. 영리한 플레이죠. 어떻게 그렇죠. 이걸 역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자유투를 얻어내는 건 사실 굉장히 소중한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NBA에서 전술 자체로도 뭔가 사용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때는 뭐냐면 이제 그 엔드라인에서 받아서 가는데 이제 잉글스 쫓아오는데 갑자기 스탑해갖고 부딪혀갖고 그렇죠. 파울 얻은 건데 되게 영리한 거죠. 파울 하나 얻는 사실 뭐 상대방이 팀 파울을 걸렸을 때 그렇죠. 보너스가 돼 있을 때 사실은 거기서 무조건 뭐 5초 안에 그 이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만든다면 사실 그것도 대단한 기술이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투만큼 확실한 또 득점 기회는 없는 거니까요. 뭐 특히나 하든이나 커리 같은 슈터들한테는 뭐 더더욱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커리는 조금 제 생각인데 콜이 좀 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짜요. 많이는 아니고 좀 짜요. 여기서 살을 붙일 줄 몰랐네. 네, 그럴 줄 알았더니 왜 많이 짜대. 하든이랑 좀 비교를 해놓고 보면 그렇죠. 커리한테는 좀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생각합니다. 같은 MVP 레벨로서 보면 맞습니다. 스미스팡님 미래를 보고 있다. 동부의 시몬스, 서부의 미첼. 그렇죠. 좋습니다. 동부의 시몬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몬스 재능은 뭐 확실하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사실 그 뉴욕에 가서 NBA 스토어를 갔는데 원래 제가 엔비드 저지를 사고 와이프한테 이제 시몬스 저지를 사서 이제 같이 입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몬스 저지가 단 한 개가 안 남아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사이즈가 다 나가서 구할 수는 없었는데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 보고 나서는 안 사기를 좀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아직 저거에 $100를 투자할 정도는 아니다. 차라리 테이텀 걸 살 거 그랬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코비가 그 초반에 이제 그 자유투가 아니고 유타전 그렇죠. 에어볼 4개를 날린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한 10년 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분명히 이게 도끼를 품고 이제 빡침으로 전환해서 그렇죠. 이날 경기 여기 미첼 얘기했을 때 미첼이 슛 쏜 다음에 바로 자기가 풋백 덩크한 거 보였어요? 정말 그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에 대한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버틀러의 상태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확실히 그 무릎 부상. 그렇죠. 자, 행인님 행복하시죠까지. 다음 댓글은 아날로그 겨울님 징글징글 징글스 무려 27득점에 3.19방. 대단했습니다. 정말. 이날은 뭐 잉글스가 이 유타를 살렸죠. 사실 그쵸? 이번 그 2라운드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저는 뭐 잉글스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그 마지막 4차전이었나요? 거기서도 사실상 저는 한번 잡을만 했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잉글스의 그 슛감도 좋았고 시야도 좋았고 굉장한 좋은 어떤 원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잉글스는 BQ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팀에 필요한 선수. 약간 지노빌리를 보는 듯한.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행인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 네 분께서 혹시 심리 상담사 이거를 제가 백도어로 봤는데 호수이님이 이 댓글을 스샷을 찍어서 제 와이프한테 보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보냈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혼자 보다 웃겨가지고 알고 있니? 이런 느낌으로.
사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 부인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매일 보고 하잖아. 펭귄님 부인은 거의 천사죠, 천사. 그렇죠. 우리 부인 장난 아니에요. 네. 아까 앞에서 했거든. 네, 그렇죠. 조금씩 나아가야 되거든. 앞에서 했으니까. 그 영화 있잖아요. Every 1인치. 1인치 언젠간 하죠. 언젠간 잡아요. 그라 알죠. 그 영화 그 뭐지? 애니 기브 선데이인가? 애니 기브 선데이죠, 맞죠? 네, 그렇죠. 자, 낭만골스님 경기를 아주 재밌게 보셨고 이게 이제 휴스턴이 진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경기를 보면 탑 클래스였던 폴과 하든의 오픈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랜 B를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실책도 10개나 더 우회에 있었는데 이걸 못 살렸고 그 다음에 잉글스를 너무 내버려뒀다. 까지. 네. 굉장히 자세한 뭐 정확한 분석이시죠. 뭐 그렇죠. 네. 네. 이 분석을 들었는지 그 다음 두 경기가 좀 플랜 B, C 다 준비해서 쪼겠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맥시광 계양님 그극커는 과학인가 봐요라고. 과학이 곧 깨질 기세에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주가 지금 거의 다 풀렸습니다. 이거 혹시 모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그컨이라고 이제 크리스폴을 약간 조롱할 때. 뭐 크리스폴 잘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분 컴파 가보셨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그컨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게 무슨 조언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네티즌에서 이제 조금 네티즌인 우리 또 가야님이 여기도 다 잠재적 네티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커리짱이 아빠 22님도 루비오 결정을 오히려 답을 찾았네요. 액성 수비 멋지네요까지. 근데 부상을 당해서 참 그렇죠. 안타깝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클리블과 토론토 2차전 경기. 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2차전 경기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댓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누 넘버 20님. 안녕하세요. 팀덩컨입니다. 유료화되고 처음 댓글 달아봅니다. 앞으로 댓글 자주 달겠네요. 노아 여러분 덕분에 한 주가 즐겁습니다. 토론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안쓰럽네요. 라고. 응원하는 팀은 아닌데 화가 나셨다고 하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네. 이건 이따 우리가 또 토론토 특집에서 한번 다뤄보시도록 하죠. 네. 특집의 가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첫 댓글 감사합니다. 타운스 32님 여러분 토론토 신나게 까면 됩니다 라고 호수인님이 뚝심 있게 토론토 프롭 때 한번 지켜보자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스미스팡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페이더웨이는 그분이 떠오르네요. 이게 르브론의 페이더웨이죠? 그렇죠. 네. 2차전 때 페이더웨이는 아름다웠죠. 이게 왜 이렇게 잘 들어가죠? 상대가 토론토잖아.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4차전 버저비터를 보세요. 3차전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시도 안 하는 그런 슛을 토론토 상대이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저는 태어나서 그런 슛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발언은 뭔가 1타 2피 같은 거잖아요. 루브론도 까는 거죠. 지나가는 개 같은 슛을 써. 근데 정말 근데 라우리 앞에서 페이더웨이 했던 거 그 궤적선은 어제 약간 정주하면 보는 듯한 느낌으로 쫙 빠져 들어갈 때 멋있더라고요. 좀 역시 좀 그 흔히 얘기하는 페이더웨이 장인들에 비하면은 좀 투박한 면은 있었는데 성공률이 정말 뭐 대단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2차전 끝나고 재밌었던 트위터 뭐 여러 반응도 있지만 노비츠키가 재밌었어요. 이걸 보고 저거 어려운 슛인데 잘하네. 본인의 그동안 이거 아무나 못한 요거를 밝히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니까 위트 있는 센스 있는 대단한 역시 분이에요. 네. 르브론의 페이더웨이는 이게 붕 떠서 날아가면서 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좀 높이보다는 뒤로 더 이렇게 가로 많이 가는 느낌 들죠. 네. 자, 그리고 자유투는 어빙님 전자랜드 경기 보시다가 생긴 우울증 보스턴 경기 보다가 치유되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드로자는 르브론 때문에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저희 모두가 드로자의 우울증을 걱정하고 있죠. 응원해 준다고 했는데 토론토가. 그러니까요. 솔직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솔직히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연봉 거의 300억 선수 아닙니까? 스스로 굽복해야죠. 맞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면. 네. 셀틱스 팬 뉴요커님 토론토는 팀을 싹 다 갈아엎지 않는 한 르브론을 절대 넘어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작년에 제가 한 얘기죠. 그렇죠. 셀틱스 사실이죠. 보스턴은 셀틱스 팬 뉴요커님이 응원하는 팀이긴 한데 도대체 왜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팀에게 필라가 또 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불꽃남자 어빙님 킹갓 스티븐스 감독님이 올해 감독상 무조건 타야 될 것 같다. 제이케이스랑 좀 웃길 것 같아요. 네, 낭만골스님 누가 시몬스 좀 업그레이드 해줄 분 없나요? 라고. 이게 2차전에서 1득점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많은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뭐 스티븐스 감독이 발랐죠. 그렇죠. 네, 맘먹고 발랐죠. 네. 아 근데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더 발전하면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이 정도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떤 레전드가 이 정도의 루키 활약을 보였나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나중에 이거 다시 얘기하시나요? 아니면은 이거 댓글에도 끝나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해야죠. 하는 거죠? 네. 그럼 아직 공부하고 계시죠? 예. 그냥 그만하는 거죠. 건들지 말아요.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분배를 해서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신다니까. 약간 변호사 같아요. 그렇죠. 오변. 제가요? 필라델피아 변호하러. 아니죠. 저는 당근보다는 채찍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독까지도 깔 겁니다. 누굴 감싸래는 아니에요. 네. 벤 시몬스는 우리가 3년차 때 뒤지게 까자고 봐주자. 자기가 응원하는 팀 저렇게 심하게 깔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강하게 커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맞습니다. 어차피 안 들으니까 네.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유투는 어빙님 예전에 노아에서 드웨인 케이시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의 감독상 수상과 동시에 경질되어버린 감독이 NBA 역대 사례 중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라고 이런 사례가 뭐 글쎄요. 바로 잘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시즌에 가다가 잘린 사례는 좀 있더라고요. 중도 경질. 네. 네. 예를 들면은 샘 미첼. 토론토 랩터스 감독이었죠. 지금은 공교롭게 거기 노르스 쪽에 있는 거기 노르스. 그때 0607 시즌에 감독을 하시고 코치 오브 더 이어를 타시고 08년도 12월에 잘리셨죠. 이런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브라이언 스캇 지금 방송인들이 다 잘렸네요. 바이런 스캇이죠. 바이런 스캇. 바이런 스캇도 2007-8 시즌에 코치 오브 더 이어 타고 2009년에 잘리고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감독은요 잘려요. 어차피. 그렇죠. 예,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온다는 게 좀 민망한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NBA에서 사실 가장 억울한 그 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 그게 이제 감독이죠, 사실. 네. 그렇죠. 선수들을 뭔가 임의로 이렇게 자르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누군가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면 대부분 이제 감독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사 문화가 강한 또 이런 서구 사회에서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감독까지는 감독부터 좀 사측이 아닌가.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예. 감독부터 사측 그렇죠. 감독은 성적으로 대변해야죠. 자기의 능력을. 네. 맥시멈 계양님 손대범 기자님이 토론토 명치를 제대로 때려주시네요라고. 이 손대범 기자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목이 토론토 킹이 두려운 둘리보다 못한 공룡들. 그 밑에 스미스팡님이 둘리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여러분 모르시기에 둘리가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 둘리라는 표현이 좋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손대범 기자님을 좋아해서 봤는데 그거 잘 쓰셨어요. 그거 거의 다 씁니다. 똑같은 말. 둘리가 생각보다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예. 나 그거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시리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동급해요. 그 뜻이 아니라. 네. 결론은 둘리가 짱인 건가요? 그러니까 둘리가 공룡보다 원래 재능이 있었는데 랩터스가 낫다. 약한 이미지가 아니다 이거죠. 일단 말을 할 줄 아니까. 그렇죠. 이게 마지막 기사에 뭘 말하면 딸한테 물어봤다. 뭐 랩터스가 다이너소 얘기를 어떻게 했냐고.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그랬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정도면은 공룡 칭호가 아니라 도롱뇽이나 뭐 이런 거 고마뱀 쪽으로 내려와야죠. 파충류. 네. 안타깝네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조롱당할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댓글은 골스와 뉴올의 3차전 경기 관련 댓글입니다. 스미스팡님이 갈매기도 갈매기인데 론도는 진짜 기어코 한번 각성해서 잡아버리네요라고 준재님을 응원한다고 하십니다. 네, 그럼요. 네. 커리가 캐리님 오랜만에 농구에서 신난 커리를 오늘 많이 힘들게 한 것 같네요라고. 그리고 그린이랑 탐슨 보면서 든 생각인데 가장 앵그리한 선수랑 가장 쿨한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그리한 선수와 쿨한 선수. 앵그리한 선수와 쿨한 선수. 쿨하다. 쿨업에서 쿨하다. 예전 빈스 카터가 생각나네요. 네, 굉장히 그 젠틀해서 승부욕이 좀 부족했던 약간 네, 그런 쿨은 물론 아니겠지만 쿨하다. 가장 앵그리한 선수는 페이튼 아닐까요? 페이튼. 그다음에 쿨한 선수는 덩컨. 조용하잖아요, 언제나. 그럴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랬듯이. 그렇죠. 냉정을 유지하는. 탐슨을 비유하는 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린은 이바구리 많이 까니까 이바구리 쪽에서는 그래도 페이튼을 앵그리 지구 1위가 있죠. 마이클 조단. 네. 조단이 제일 앵그리하지 않나. 제일 심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승부욕 뭐 약간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트레이스토킹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자, 가넷도 있죠, 가넷. 그렇죠. 가넷도 있고. 네.
아담한 변균 실버님 골스테이 6월 3차전에서 데이비스 모습은 정말 무섭네요라고. 이 선수가 만약 팀 덩컨처럼 상위팀 탱킹 팀에 드래프트 됐으면 리그 위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라고 네 의견 주셨네요. 수용없는 미로티치는 또 왜 이렇게 잘하죠?라고. 미로티치가 멜로보다도 가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네요. 가치가 있죠 지금. 멜로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왜냐하면 미로치가 수비를 더 잘해요 멜로보다. 그렇죠. 정말 멜로가 또 우리 연봉이 거의 거의 한 800만 달러 아닙니까? 그쵸. 정말. 멜로가 미로티치보다 아래로 평가되는 건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난 방송 때 수염 얘기하셨는데 그 하프타임 때 보니까 그 관중들 수염을 깎아주더라고요. 질레트에서 아예 부스 그렇죠. 만들어서. 그래요?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모델 자격이 없는 게 면도 독이 올랐더라고요. 면도 모델 정도 할 정도면 깔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목이 다 시뻘겋게 다 올라와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오랜만에 열심히 해서 땀띠야 땀띠. 근데 은근히 아주 미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자신을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살짝 아쉽죠.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얼굴이 조금 특이해. 이게 참 시큼해요. 네, 완전 매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댓글은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3차전. 이게 연장 접전 끝에 보스턴이 승리한 네 경기였죠. 김버님이 오늘 빵 감독님 진짜 미쳤습니다 라고. 주말에 출근하셔서 우울했는데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십니다. 보스턴 팬 입장에서는 정말 명게임이었다. 셀틱스 팬 유커님도 보스턴이 이겼는데 엄청 기쁘면서도 3시간 동안 너무 긴장하고 가서 너무 피곤하다라고. 네. 근데 주말에 출근하셨는데 화장실에 소리 지르시면 다시는 사장님이 출근을 못 시키시게 하실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주말에 나한테 갑자기 좀 무서운데요. 네. 다른 이유셨지만. 네.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1승을 먼저 챙기는 네 그런 경기였죠. 그렇죠. 사실 저는 필라델피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연장까지 끌고 와서 보스턴이. 네. 지금 뒤에서 얘기하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사연님이 행님의 사인을 주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지금 아이 컨택을 계속 하는데 보질 않아요. 길을 모으고 있죠. 네. 아마 이 욕들이 심의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는 거 그거 체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중에 정리하실 거죠. 괜찮은데 이거? 묻는 거예요. 자 다음 댓글은 클리브랜드 토론토 3차전. 말도 안 되는 그 버저비터. 그렇죠. 그렇죠. 몬스파더님, 르브론, 킹브론 역시 최고네요. 그렇죠. 토론토는 위더 노스가 아닌 위더 데스인 듯하다. 그렇죠. 스미스팡님은 호수인님과 가야님 두 분이 단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비인다님은 토론토는 왜 동부 1위를 했는가요? 진행자분들에게 드로잔이란? 뭐 뒤에서. 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호수인 7명이 계시니까 뒤에서. 지나가시죠. 뒤에서. 포인트가님, 드로잔 충격의 4쿼터 배제. 그렇죠. 4쿼터에 나오지 않았죠. 네. 올해도 드로잔과 라우리가 호수님에게 인정받기는 글렀네요. 팀코어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맥시멈 계양님은 르브론 토론토를 아주 찢어버렸습니다. 동의와서님, 가야님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르브론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뭐야 지금? 지금 이상한 시도를 했죠. 오랜만인데요? 뭔가 있는 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시즌 1 때 이후로 연기라는 그렇죠. 걸 오랜만에 들어요. 그러니까요. 역겹네요. 레이레오님, 돌아오는 방송 심히 기대가 됩니다. 가야국 소리질러. 레이앨런 은퇴 후에 특정팀이나 선수를 응원하지 않으셨는데 이번만큼은 르브론 응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순 없습니다님, 동부 2라운드가 너무 싱겁게 끝날 것 같다. 그리고 토론토가 너무 아쉽다. 특히 4쿼터 내 벤치에 앉아있는 드로잔을 보고 있자니 처연하게까지 했다. 그쵸. 여러 가지 반응들. 뭐 대체로 공통적이네요. 그쵸. 네, 토론토에 대한 아쉬움과 킹브론.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휴스턴과 유타의 4차전. 휴스턴이 완승을 거두는 경기입니다. 가비지였죠, 거의. 네. 동의와 서희님이 카펠라의 4쿼터 막바지 연속 블락. 그건 좀 그 고베어의 샷을 블락할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슛이 내려오는 걸 찍었죠. 정말 레이 다운을 하는데 그거를 바로 박았잖아요. 소름이었어요. 와, 카펠라의 능력치를 또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스미스팡님, 폴은 오늘 완전히 득점에 취중하고 카펠라가 고베어를 바르는 순간, 네, 그 순간이었죠. 그렇죠. 자, 다음 댓글은 골스와 뉴올의 4차전. 골스가 완승을 거둔 경기였죠. 드레이먼드 그린이 듀란트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걱정은 버리고 공격적으로 임하라고. 그러자 듀란트가 미친 듯이 넣었네요. 네.
그리고 커리가 좀 더 코트를 휘젓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아직 부상에서 돌아온 지 몇 경기 안 되죠. 그렇죠. 자, 아날로그 겨울님, 그거는 그저 낭설이요. 주펠레야말로 과학이라는 생각이 류호를 보면서 강하게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꽤 많이 맞추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확률로 봤을 때 100%는 아니죠. 하지만 그쵸. 그게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거. 저는 주인장님이 주펠레로 남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게 뭐 확률이 그러니까 맞추는 확률이 높아지고 싶은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견을 갖고 싶은 거죠. 내 의견이 명확하다. 근데 고견이 돼가고 따라올 있으니까. 때는 따라와라. 그쵸. 외롭지 않게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나 다들 관조하고 싶어하죠. 그거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네. 워낙 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셔서 그렇죠. 네, 스토리 있는 걸 좋아하시고 항상 언더도 응원하시고. 그렇죠. 네. 네. 자, 골스와 뉴올 4차전 관련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댓글은 불꽃놈자어빙님, 지난주 주인장님의 예측은 신기가 내린 수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뉴올 예측 실패하셨네요. 기탄구고네어님, 스퍼스가 광탈에서 셀틱스를 응원 중이신데 경기가 참 재밌다고 합니다. 특히 타임아웃 직후의 공격은 거의 성공한 느낌을 줄 정도로 정교한 것 같다. 그렇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이겼죠, 사실. 사실 그 아로포드가 스위칭할 때 뒤로 빠지는 그 모습은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네. 뒤에서 다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아니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들어가야 되나 뭐지, 말아야 팀별로 이렇게 네. 경기들을 이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건지. 제 경험상 원래 다 달라드시는데 오늘 다들 몸을 좀 사리시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던지면은 막 들깨처럼 뜯어먹는데 그쵸. 네. 언제 들어가? 거의 저 혼자, 예. 그렇죠. 오히려 이 중에 준비를 별로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벼르는 게 아니고 조마조마하는데 준비 한 놈 있는 것 같아요. 네. 센 척만 하는 거죠, 그죠? 있어 보이는 척하고. 네. 이따 얘기하시죠 이러면서 준비 하나도 안 해요. 계속 준비해. 저였군요. 제가 웃을 게 아니었군요. 네. 너 결과는 알고 있니 근데 왜? 거의 지금 뭐 다큐멘터리 더빙하는 수준이라 제가 그렇죠. 네. 지겨우실지 모르겠네요. 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과 토론토 4차전 클리블이 압승을 거뒀죠. 네, 그렇죠. 조서방 기자님은 JR이 잘하는 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러면 내년 또 주전이라 싫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제가 맞췄어요. JR 프로그램 잘할 거라고.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러네요. 네. 블루곰님 코치인가 했는데 퍼킨스였네. 네. 야수장이님 3쿼터 방금 케빈 러브 3점 뽑고 JR이 스틸하고 조질이 스핀 무브에 이은 레이업. 네, 쐐기를 반 것 같다. 마지막 비수를 꽂아버린 것 같다라고. 온스파더님 드루잔에게 $100 기부하고 싶습니다. 마누 넘버 20님은 토론토와 짜증나. 기탄구고원의원님은 드루잔의 지금 플래그런트 2 퇴장은 랩터스의 시즌 종료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죠. 네, 바로 그냥 퇴장을 당했죠. 그렇죠. 네. 스미스팡님은 뭐 누가 이기고를 떠나서 드루잔은 정말 호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절실히 느껴지네요.라고. 네. 저는 뭐 좀 전에 있던 파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사실 뭔가 되게 그러니까 토론토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파울 자체가.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둥바둥해서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현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이제 약간 조롱조로 얘기 나오면 사실은 르브론 제임스의 돌파 상황에서 좀 파울이 나왔다면은 나름대로는 좀 뭔가 있었을 텐데 팀의 가장 막내인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부진하고 있는 조던 클락슨을 상대로 갑자기 그 본인의 어떤 얼어붙는 이제 어떤 그런 베테랑들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했다는 게 좀 더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드루잔이 그런 선수가 별로 아닌데. 네. 오히려 약간 네. 속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속의 그 사이즈가. 아, 그래도 걔 착해요. 하지 마요.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누구한테는 착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근데 그만큼 너무 눌려 있다가 그냥 그나마 만만한 클락슨에게 그 파울을 한 것 같아요. 그 기세상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리고 옛날에 그 스타터스인가요? 네. 그 프로에서 이제 각 선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너의 삶을 영화로 만들면 어떤 제목을 쓰고 싶냐라고 했을 때 드로잔이 컴튼이라고 자기가 태어난 그 유명한 데죠. 굉장히 컴튼. 그 위험한 지역이죠. 네. 그렇죠. 그쪽에 이제 그 컴튼이라는 그 지역명. 단어를 지역명을 자기 그 영화의 제목으로 쓰고 싶다고 할 만큼 그거에 대한 뭔가 그 자부심이 있어 보였는데 과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런 소갈머리밖에 없나?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컴튼 출신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아마 인구 뭐 몇 명당 이제 살인
뭐 저지르는 게 제일 높고 위험한 지역인데 LA에 있는 거기 나온 뭐 예를 들어 래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NWA나 그렇죠. 아니면 뭐 그렇죠. 제일 유명한 게 닥터드레. 그렇죠. 뭐 하여튼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 분들 그리고 사실은 NBA에서도 최근에 나온 선수들 성공한 사람 많거든요. 뭐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든지 제임스 하든 같은 선수들. 극장 영화도 있어요. 그 영화 아마 알 거예요. 힙합 영화. 힙합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네. 유독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데 유독 드로잔이 오히려 거기 출신인데 좀 이렇게 뭔가 멘탈이 약해서 편승하려고 하는 느낌? 그 안타깝더라고요. 컴튼이라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게 강렬하고 사회 저항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컴튼을 한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컴튼의 이미지 사실 거의 드레이먼드 그린 정도인데 약간 네. 오히려 되게 뭐랄까 이렇게 되게 곱게 자란 느낌의 뭐 그게 나쁘다는 게 그쵸.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백인 사립학교 나온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옛날에 막 그 천사들의 합창 같은 이런 학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데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아는 사람 은 알겠지 뭐. 아니 꽤 알아 이거. 네. 근데 아무튼 천사들의 합창 오랜만에 듣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 이뻤는데 그치? 그렇죠. 자꾸 다른 여자를- 직업이다. 난 안 들어. 자, 다음 댓글 넘어가겠습니다. 아담한 명결 7번님. 토론토는 이렇게 되면 정규 리그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줘도 동부에 르브론이 있는 한은 전혀 기대가 안 될 정도였다. 그렇죠. 느바를 20년 넘게 보셨는데 이렇게 리그 1위 팀이 특정한 팀에게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지는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다. 네, 아주 충격적인 감상평을 남겨주셨네요. 20년이면 거의 호수이님과 비슷한 짬바바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포인트가님 처참하네요. 이 정도의 줄까지는. KC 감독의 코이 수상하고 해고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가야님. 감사합니다. 디인다님, 토론토는 진짜 팀 전체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김버님은 이 수치 실화인가요? 라고 르브론과 드로잔 라우리의 그 스탯을 합한 그렇죠. 걸 비교를 해줬는데 2인분 같은 1인분이죠. 그렇죠. 아니 저는 약간 화가 나는 게 이 시리즈 말이죠. 뭐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자꾸 승자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꾸 패자의 주목하니까 내가 왕 짜증나. 승자를 주목해야 되는데 왜냐면 패자가 역대급 소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속상해요 지금. 자꾸 패자들만 얘기해. 너무 처참하게 그러니까 져가지고 네. 이게 뭐 격투기도 아니고 그냥 농구 게임 진 건데 네. 안타깝네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가 당했으면. 저 안 나왔죠. 네, 안 들었어요. 저. 네. 스미스팡님이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J.R. 스미스가 아메리카 오늘 이제 인터뷰 때 네. 그렇죠. 라는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그쵸. 입고 네. 인터뷰를 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티셔츠 한 장에 3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기 한글로 써 있는 거 30만 원에 사는 놈은 누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만들어 팔까 생각. 이런 거는 우리 평화시장 같은 데 가면 그냥 주워 올 수 있는데 이거 브랜드 관계자 죄송한데 대륙별로 적어가지고. 그렇죠. 외국인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그리고 최근에 그 뭐야 누구냐 쟤 궁설이 마법사요? 마법사. 나 말하는 거예요? 좀 그래요. 직거리신 것 같은데? 나도 직거리 볼게. 너가 이제 궁시되지 않을 거야. 잠깐만요. 이거 되게 짜여진 방송 같지 않아요? 꽁트 같아? 아니 그런 거 안 해.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지인이 네. 그 클럽 갔다고. 아, 그 저 회사 직장 동료 점심 먹는데 제가 네. 이제 내 농구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무한도전 커리 내방했을 때 네. 그 어디 청담동 클럽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거기 모자에 커리가 한글로 지존이라고 모자 써 있더라고요.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재미없게 살 줄 몰랐는데. 이걸 어떻게 재밌게 살려? 가위바위보 시켜볼까? 거짓말로 해야지 거짓말로. 그렇죠. 약간 MSG 쪄갖고. 쪄갖고 막 이렇게 복귀 막 이런 거 있잖아. 부상 이런 거 다르게 해야지 그럼. 거짓말 해야지 그럴 때는. 거짓말이 방송에 답이에요. 신뢰성이 뭐가 되냐? 안 들으면 말잖아 뭐 해야지. 자, 낭만골수님 명박드왈 로지어가 나를 2번 치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게 그 땡땡 키가 작아서 내 얼굴 칠 수 없었음. 그리고 엔비드가 엔비디가 좀 소소한 재미는 주는데 이게 한 2대2 상황이어야 더 사실은 되는데 엔비디가 좀 필요 이상으로 막 좀 하지 않았나. 근데 뭐 재밌죠. 나름. 이럴 거면 아닌데. 오늘 필리 특집으로 하자 그냥. 순간 욕 나올 뻔해가지고 다시 배 태워가지고 아프리카 보내버릴 수가 없어. 비행기 끊어줘라. 네. 자, 마지막 댓글로 온수파더님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하고 계십니까? 까지 저희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댓글 소개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빨리 동부 2라운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동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토와 클리블랜드 전체 스코어 4대 0으로 그렇죠. 수입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할 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 잠깐 나갔다 올까요?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4시간 방송하고 그쵸. 끝나고 우리 호수님과 주인장님과 이렇게 중국집에서 소주 한잔 우리 하다가 차이니즈 푹 레스토랑을 잤죠. 네, 그렇죠. 푹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하고 잠을 푹 자고 그걸 굳이 영어로 아니 달라요. 이게 중국집과 차이니즈 레스토랑 좀 명확히 다릅니다. 정가복을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메뉴 이름이 좀 잘 모르는 것들. 미슐랭?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 있는데 있잖아요. 짱깨집. 그거를 차이니즈 레스토랑. 다 메뉴를 알겠다. 중국집. 전 지금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먹긴 먹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모닝을 까먹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네. 그 뒤로 제가 한 5일 정도, 6일 정도 잠을 잤더니 컴파 같네. 네. 뭐야 이거?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뭐 다들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죠. 그렇죠. 1차전에서 굉장히 또 소름 끼치는 기록이 하나 나왔죠. 네. 그 지난 20년 통틀어서 레귤레이션에서 단 한 차례도 리드를 하지 못했던 팀이 그 결국 연장전에서 승리를 했던 경우가 역대 두 번째더라고요. 아, 역대 두 번째. 첫 번째가 이제 댈러스가 2011년도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를 상대로 이제 그걸 기록을 했었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지난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클리블랜드가 토론토를 상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결국 1차전 승리를 가졌고 코보는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뭔가 승리해서 기분이 좋긴 한데 운이 우리 편에, 그러니까 운이 우리를 따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정도로 뭔가 전반적으로 토론토가 굉장히 잘 끌어가긴 했지만 뭔가 신들린 것처럼 막판에는 결국 토론토 그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게 모든 그 시리즈의 전조관이었나.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에 토론토는 그러니까 최초자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르브론을 이길 수 있었던. 그리고 저는 지난주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지쳐있고 7차전을 끝나고 올라왔던 노령화된 팀인 클리블랜드를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그 경기를 잡았어야 됐고 사실은 기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마지막에 날려보낸. 그리고 제가 이제 1라운드 시리즈에서 7차전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이제 르브론이 빠진 상태에서 그 클리블랜드의 다른 조각들이 좀 활약을 해주면서 이게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바로 2라운드 1차전에서 좀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르브론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내가 했던 경기 중에 최악의 경기 중 하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탯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게 없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못해줬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뭔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스탯을 좀 이렇게 찍어주면서 그런 팀 전체의 어떤 승리를 가져왔다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이게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의 저는 사실 기운이냐면 그 우리가 영화 반지의 제왕 보면 이게 악령이 들었던 왕이 결국에는 그 악령이 벗어나면서 새롭게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클리블랜드가 지금까지 뭔가 잘하는 애들 올스타 멤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악령이 씌었는데 패배의 악령이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다가 토론토와 1차전 때 3쿼터 이후에 갑자기 날아가면서 그 악령이 토론토에게 확 갑자기 나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마지막 18개의 슛 어텐트 중에 3개밖에 성공 못 시켰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클리블랜드가 쭉 살아나는데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아니 저건 동의할 엄청 수밖에 크겠네? 사실 저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끝나기 4분 전하고 오버타임까지 좀 기이했어요 사실. 3점 슛도 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18개 던져서 3개밖에 못 넣었고 르브론도 사실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경기를 지배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지쳤죠. 생각대 르브론의 원래 기대치에 비해서 레벨이 좀 떨어지는 플레이가 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걸 놓쳤다는 거. 자, 4쿼터 아까 전에 놓친 슛 개수를 말씀하셨는데 4쿼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토론토가 24개의 야투를 시도했는데 5개밖에 성공 못 시켰어요. 그 와중에 그 발란추나스는 7개 던져서 하나 넣고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그 토론토 팀 전체가 마지막 11개 야투를 다 놓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연장전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소름이 끼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이 팀에 대한 기대치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낮을 것 같은데 그 기대치마저도 높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이 팀의 마지막 그 마무리 능력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럴 때 역시 선고처럼 들어가는 게 뭐 르브론 제임스의 막판 그 4쿼터 때 연속 7득점이 정말 저는 왜 웃어요?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했어요.
사실 그 토론토가 절고 있을 때 여기서 사실 클리브랜드도 좀 절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클리브랜드의 그 전반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후반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운 좋게 겨우 이겼다고 생각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사실은 이날 경기까지만 해도 케빈 러브는 여전히 적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JB한테 완전 솔직히 2쿼터, 3쿼터 때는 완전 진짜 몰살 당하는 수준이었고 트리스탄 탐슨이 나와서 겨우 버텨줬고 러브는 또다시 막 진짜 헤매는 그런 경기였는데 여기서 또 이제 KC 감독이 기가 막힌 인터뷰를 하죠. 우리 선수들이 발에다 총을 쏜 것 같다. 이게 긴장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못 차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 멘탈 상태를 좀 대변해주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카롬에서 이제 지고 나서 KC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선수를 모아놓고 우리는 그래도 클리브랜드보다 더 좋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빈말이었죠. 아니 빈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상징적인 슛이 뭐였냐면 뭐 다 보셨겠지만 오버타임 시작하자마자 그 칼코보하고 제알 스미스가 연속으로 코너 3점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르브론은 다시 자기를 찾은 거지. 그렇죠. 다른 선수들도 그렇죠. 이제 다시 이게 클불이지라는 약간 팀 그렇죠. 스피릿도 살아났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사실은 뭐 100%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게 좀 놀라웠던 건 뭐냐면 사실 그날은 드로잔이 괜찮았는데 그날 4쿼터 때 사실 집중적으로 포화당했던 사람은 르브론 제임스가 직접적으로 그 리딩을 하는 라우리를 완전히 틀어막았거든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이 토론토 전체의 공격으로 맥이 끊겼을 때 더 이상 풀어내지 못하는 그 어떤 굉장히 너무 잘한 거 아닌가. 지금 르브론 스스로가 자기 최악 경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또 가인이가 스무스하게 또 이제 다 이제 케어를 하시죠. 일단 패널스 그렇죠.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해서 말씀드린 또 레귤러에서 르브론 제임스는 사실 그 게임 위닝 샷 하나 실패했죠. 그렇죠.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0점 몇 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맞아요. 2차전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렇죠. 2차전 가시죠. 네. 근데 여기서만 보면 사실은 드로잔하고 라우리를 보고 아쉽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정도. 그렇죠. 까지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준수한 활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 뭐 4쿼터나 지금 막판만 조명해서 그렇지만 사실 경기 초반에 발렌슈나스가 그 골밑을 거의 부셔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뭐 악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클리브랜드의 그 위험 요소로 지목됐던 그 팀의 조직력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인디애나전 그 1차 1라운드에서 열심히 드러났었는데 이제 토론토전을 거치면서 이게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1차전은 토스 할게요. 이제 2차전으로 가요. 2차전 토스하면 뭐 토스 자 스파이크 하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페이드웨이 끝. 3차전 갑시다. 우선 2차전이 시작되기 전에 케빈 러브가 좀 이상한 징조를 좀 포착을 했죠. 오늘 르브론이 뭔가 그 소위 이제 슈퍼스타들이 가끔씩 도달한다는 그 존에 들어간 거. 그렇죠. 네, 연습 경기를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 근데 실제로 경기에서 심상치 않았죠. 네. 소주가 달았죠. 이제.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한 패배 악령이 떠난 클리브랜드 이제 드디어 남은 건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2차전에서 사실 보여준 뭐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의 뭐 원맨쇼 페이드웨이 슛도 있었지만 팀 턴오버가 사실 3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정말 소름이시죠. 정말 대단한 클리브랜드가 그 팀 전체가. 클리브랜드가 3개 아니 그렇게 많은 턴오버라는 팀이. 그리고 정규 시즌 때 사실 디펜시브 레이팅 29였던 팀이 2차전 때 보여준 조직력은 물론 수비를 잘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29위는 아니다. 네. 아니죠. 한 14위까지는 왔다. 네. 상대방이 못한 거고 2차전에 주목해야 할 건 사실 케빈 러브죠. 그렇죠. 케빈 러브가 그렇게 인디애나 시리즈 내내 못하고 올스타 파워포드 맞냐, 올스타 파워포드는 미네소타 시절이다 이런 얘기 듣다가 그렇죠. 이 경기를 기반으로 갑자기 부활하죠. 네. 근데 이때 저는 사실 그 제일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KC 감독을 생각하는 게 러브가 살아날 때 득점을 누구를 마크맨이었냐면 그 당시에 CJ 마일스였거든요. 그럼 빨리 스위칭 디펜스나 아니면 선수 빼줘야 되는데 그놈의 CJ 마일스의 3점 슛감 때문에 안 뺀 거예요. 그걸 또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러브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마일스를 통해서 하는데 저는 감독이 이거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일스를 이제 활용한 것도 있긴 한데 이날 이바카가 엄청 부진을 했어요. 맞아요. 1쿼터부터 완전 마탱이가 완전 가가지고 이게 NBA 선수 맞나 싶을 정도로 부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C 감독이 아예 과감하게 지른 거죠. 너를 아예 배제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카드가 이제 3점을 장악한 이제 CJ 마일스였던 거죠. 그러면서 살아난 건 러브와 제프 그린의 2대1 플레이까지도 살아난 거죠. 황당하게. 네. 이날 르브론과 러브가 총 74득점 그렇죠. 합작을 하면서 뭐 손쉽게
그렇죠. 승리를 거뒀죠. 르브론이 이날 그 43점에 14어시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플레이오프 역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40득점 이상의 그 10어시 이상을 기록한. 그때 아마 1턴오버했나요? 네. 야투도 28개 던져서 19개를 넣었고 이런 엄청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ESPN의 마크 존스가 이제 르브론토라는 신조어를 이제 탄생을 시킨 거죠. 르브론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죠 지금. 르브론토 그리고 위키피디아 잠깐 바뀌었죠. 토론토 래퍼스가 르브론토로. 르브론토. 마크 존스 제 생각에는 이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죠. ESPN에 로열티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전 세계 르브론토라는 신조어를 탄생을 시켰죠. 준비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렇죠. 뭐 1차전에서 그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치면서 뭐 쭉 기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그 다음에 홈에 와서 내리 2연승을 토스하는 거예요? 네, 2연승을 거두게 되는데 자연스럽네. 솔직히 뭐 이미 다 끝난 거를 이렇게 길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싶긴 한데. 빨리 얘기하면 뭐 3차전은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드로잔이 개부진. 맞습니다. 그리고 4쿼터 배제. 4쿼터에서 잘리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 너무 좀 엄청난 사건이었죠. 네.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지 좀 의아하더라고요 사실. 그만큼 멘탈이 무너졌나. 제 생각에는 뭐 마진 자체가 정말 그 소름 끼치게 뭐 호스님 표현에 의하면 최악이었기 때문에 KC 감독 입장에서 어쨌든 드로잔을 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공간에서 라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방심했던 사실 당시에 클리브랜드의 4쿼터 경기력에서 그래도 거의 동점까지 만드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네. 사실 이날 라우리 활약은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요. 후반에 잘했죠. 네. 그런데 이제 드로잔이 너무나 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로잔을 아예 배제한 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팀의 이제 간판 스타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라고 하는 선수를 아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오프에서 아무리 다른 라이업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를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드로잔 본인도 이제 나중에 스스로 인터뷰에서 불만을 표기를 했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라우리 역시도 그 포스트 인터뷰에서 하나 둘이 나왔는데 혼자 나오니까 어떤 애들이 진짜 외롭다고 사실은 약간 그런 모습 좀 비꼬았죠. 더 이상 프랜차이즈가 아닌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전 좀 기본적으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은 르브론의 버저비터긴 해요.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이번 플레이오프 겪으면서 완전 위닝 버저비터 두 번째. 역대 5번째 플레이오프 버저비터. 네,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그 중에 제일 최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토론토를 개무시하지 않는 이상 시도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렸는데 솔직히 그런 식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없는데 나는 중요한 상황에서 선수들은 레프트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좀 몰아내려고 했는데 그냥 가볍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조롱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폼이나 쏠 때의 느낌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그 막연한 슛은 막 흔히 얘기하는 뽀록슛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런닝 풀 점프로 공중에서 정점에서 정확하게 시간 재고 쏜 슛이라서 저는 뭐 대단한 슛이 아니었나. 네, 그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루본이 자신감이 완전 그게 달한 거죠. 달았죠. 네, 그렇죠. 내가 어떤 똥슛을 던지든 내가 평소에 그 똥슛이 아니에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봤잖아요. 이제. 케빈 러브가 끝나고 그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워싱턴 경기 때 3점 슛에 라인에서 잡아갖고 그 턴어라운드 백보드 슛 쏜 것처럼 그 백보드를 타겟으로 한 슛을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두 발로 같이 점프라도 했죠. 이거는 지금 러닝 무슨 플로터도 아닌 걸 뱅크샷으로 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잘못됐던 건 하나 뭐냐면 르브론의 슛은 물론 대단했지만 토론토 선수들이 작전 타임 불면 이후에 수비 상황이었는데 아니 이따위로 대처를 했었나. 이건 정말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앞에서 뭐 압박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더블팀이 온 것도 아니고 패스라인을 그렇죠. 끊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인 되게 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러브가 정중앙에 있었거든요. 막 러브 위주로 예를 들어서 르브론이 주로 잘 빼주니까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멀뚱멀뚱 르브론 옆에서 쫓아가다가 그쵸. 관중처럼 쫓아가다가 그 슛을 다 보고 말았죠. 차라리 끊거나 아니면 패스라인에 서 있었으면 이 선택을 했는데 르브론이 이렇게 해결한 거다 라고 하면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그렇죠. 작전 타임 이후였는데 그죠.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때 그 버저비터 성공시키고 이제 JR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안길 때 그날 JR이 빵득이었죠. 그렇죠. 세레머니도 해주자. 네. 옛날에 그 영화 로빈 후드를 보면요. 나중에 처형당하기 전에 밧줄로 끊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목숨을 부재했죠, 르브론이. JR은 그날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죽여버릴 정도로 못했는데 졌으면 이제 역적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 경기에 회복해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날 그 경기에서 이제 그 종료 8초를 남겨놓고 그 아누노비가 굉장히 결정의 3슛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서 저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팀에 있는 동료들의 슈퍼스타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면
자기가 저거를 쏠까? 그래서 루키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저희 홈런치샷에서. 단톡방 때 단톡방에서 호수님이 그랬죠. 아 새로운 프랜차이즈 스타 축하한다고. OG 새로운 에이스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 진짜 웃기더라. 끝나고 해설자가 굿나잇 하고 굿나잇. 네. 클리브랜드 데니스 보이와 했을 때 웃기더라고요. 좀 슬픈 경기였죠.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쵸. 네. 사실 저는 르브론 계속 1대1 마크했던 수비수들이 수비를 완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하고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만큼의 루키예요, 수비를 루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르브론이 그 위에 더 위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드로잔을 보면서 사실 저는 약간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그냥 그냥 그 레벨에 못 가는 사람인 것처럼만 느껴져서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 어느 편에서 좀 뭐 슬프기도 하고 연민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드로잔이 너무 연봉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왜 제가 이 비판을 많이 했고 그동안 했냐면 호수님도 뭐 더 그러시겠지만 드로잔의 연차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3년 차나 4년 차였으면 아마 미래를 봐서 이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많이 비난 안 할 텐데 드로잔에 대한 그 기대치도 기대치지만 이 친구의 연차 분명히 슈퍼스타 레벨로 갈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멘탈 관리가 안 됐다는 게 부상도 아니었고 또 심지어 3점슛 슈도 자체가 오픈 차트에서 계속 빼는 모습 보면서 멘탈이 완전 흔들리겠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정규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드로잔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계속 특히 제가 이제 이 패널분들 중에서 제일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정규 시즌 대비해서 플레이오프에서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비판을 하는 건데 이번 시리즈에서 드로잔이 보여준 모습은 옛날에 저희가 항상 꼬집었던 약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면서 꽂혔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 저희 정규 시즌마다 계속 그 얘기했잖아. 드로잔이 이제 3점슛 쏘기 시작한다. 이번 시리즈 3점슛 성공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오거든요. 시도가 3, 4천은 그리고 빵개죠. 호수님의 돋보이며 자기 특유의 스텝이라든가 자기 특유의 바디 밸런스를 활용한 돌파 역시도 사실은 상당히 그 경직되고 밸런스 완전 무너져서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럴 거면 정규 시즌 내내 연습했던 스킬들은 과연 뭘 위해 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멘탈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육체적으로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독이 못했다는 것보다는 조직의 내부적으로 드로잔에게 너무 많은 이 선수의 깜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롤을 플레이오프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선수가 더욱더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로잔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좀 계속 르브론 제임스 팀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분명히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굳이 벤치 멤버들의 생산력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 팀을 무조건 좋게 평가할 건가? 저는 플레이오프는 무조건 아닌데 그럼 다른 대처가 올 정규 시즌에 좀 필요했는데 왜냐면 르브론 제임스가 맞붙는 거의 확실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의 어린아이 내보낸 걸 똑같지 않았나. 네. 그 라우리가 마지막에 그 위닝샷을 맞고 지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는 잘했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터졌고 이 정도까지 내가 올라와서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그 약간 정말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 그 제스처 있지 않습니까? 돌려보자고. 왜냐면 시간 좀 남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시간 돌려보자 표정 짓는데 아쉽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르브론은 이제 토론토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10연승을 달리고 있고 이거 역시 NBA 신기록입니다. 다음 시즌에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죠. 또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으면. 그런 기록들은 어디서 찾으시는 건가요? 제가 열심히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것들이 토론토의 기록들이라서 제가 억지로 찾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저를 찾아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호수님은 이제 다음 시즌 토론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미 작년에 똑같은 날 했기 때문에 심지어 공교롭게 수입당한 날짜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5월 7일에 수입이 끝났습니다. 2018년 5월 7일과 2017년 5월 7일 각각 토론토가 클리브랜드에게 처발리그 수입당하고 집에 간 날. 작년에 제가 굉장히 이제 열분을 토로했었는데 그걸 반복할 필요가 가치가 없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호수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규 시즌에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은 아마 저를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단한 해안입니다. 굳이 추가로 얘기할 필요 없고 공중분해를 하자. 공중분해? 2년 연속으로 공중분해설을 4차전을 한번 얘기하실 건가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다른 경기들도 많은데 너무 이 경기 가치가 없네요. 이 수입당한 경기를 너무 오래까지 4차전은 제이알 스미스가 처음 발랐다. 제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브라이언 윈도스터라고 이제 그 르브론 제임스를 굉장히 추종하는 항상 이렇게 문신처럼 따라다니는 그 기자가 한 말인데
클리브랜드가 1차전을 스틸당했다. 그리고 2차전에서 박살이 났다. 그리고 3차전에서는 영어로 박탈당하고 4차전에서는 수치심을 끼고 토론토가? 아, 그렇죠. 토론토가. 네. 은근히 또 아니 계속 기분 상한 느낌이야. 이게 시원하게 안 줘. 이게 뭔가 시원하게 안 줘. 찝찝하게. 아니 너무 한 애매하게 문장에 이 한 문장으로 토론토의 모든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다 이제 요약을 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아니 아까 얘기한 뭐 클리브랜드가 영어를 박탈당했다 그러는데 다음 달 또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다 지금 괜히 부정 타가지고 네. 취소해 주세요. 네. 또 검은 영혼이 확 이제 거의 벗어났는데. 됐어 이제 할 만큼 했다. 넘어가자. 근데 호수인님은 그 뭐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토론토 얘기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들이 꺼져갈 때쯤 불씨를 켜주시죠, 호세님. 아직 가만히 자꾸 신경을 건드려. 그러면 이제 뽀만 나야 되거든요. 덕분에 2라운드를 가장 늦게 진출했던 팀이 2라운드를 3라운드를 가장 먼저 가서 그렇죠. 휴식을 그렇죠. 취할 수 있고 르브론 제임스는 역대 세 번째로 300득점, 80리바운드, 85시스트를 10경기 동안 하는 세 번째 선수가 됐거든요. 마이클 조던, 오스카 로버슨에서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에겐 최상의 어떤 그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한 팀이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클리브랜드 입장에서는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팀 케미가 굉장히 좋아졌죠. 많이 네. 좋아진 것도 있었고 그 오늘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미니멈 5일 정도의 휴식 시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없는 것 같아요. 컨퍼런스 파이널을 진출하기 직전에. 왜냐하면 지금 르브론이 80경기 다 뛰고 지금 풀리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의 5일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죠. 합니다. 됐습니다. 토론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토론토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즐거운 한 시즌인 거는 확실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뭐 드로잔이 52점 기록한 경기도 그렇죠. 있었고, 제가 지금 연고를 살짝 발라드리고 아니요 안 발라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팬들도 토론토 떠나가더라고. 팬들이 오히려 화가 나실만 해요. 네. 왜냐면은 제가 뭐 토론토를 막 저희가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열렬히 응원하고 사실은 그렇죠. 현지를 생각해 보면 야외 응원까지 해서 그 토론토 오너분이나 가장 뜨겁죠. 그렇죠. 단장도 그렇고 얼마나 그 서포트를 많이 해줬는데 그렇죠. 이런 최악의 경기력을 했다는 거는 베테랑들이 좀 아쉽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 토론토는 제 생각에 그 오버어치빙을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어떤 그릇이라든지 선수의 구성을 봤을 그렇죠. 때 동부 컨퍼런스의 팀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 감독이든 뭐든 이제 뭔가 정규 시즌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추럴한 재능을 대비해서 더 많은 높은 목표를 달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라는 베스트 오브 세븐이라는 무대에서 그 강팀들 상대로 네 번의 승리를 거두기에는 좀 그 팀 자체의 뭔가 스킬 자체가 부족한 팀이 아닌가 생각이 그리고 드는 것 지금 같아요. 그렇게 지금 조롱당한 선수들 코어들이 되게 장기 계약을 묶여 있는 것도 더 문제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그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그것들이 이제 약간 무너져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걸 좋아해서 사실은 호수이님과 저 가야이님이 두 분 다 우울증 걸리는 걸 좀 원했었거든요.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들입니다만 우울증이 걸려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약간 좀 이렇게 바뀌는 그런 느낌을 그렇죠. 기대하고 저도 응원을 사실은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두 분 다 지금 조증 걸리셔가지고 역효과 났어. 네. 제가 우울증 걸리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산전수전 갔기 내년에도 때문에. 과연 희망을 가지고 이 팀을 제가 응원을 할 수가 있을지도 저도 사실 회의적이에요. 네. 어쨌든 방법은 제가 볼 때 애틀란타도 르브론 팀한테 2년 연속 깨지고 수입당하고 거의 정규 시즌 1위 했던 팀이 아닐까 예전에 그쵸. 애틀란타는. 그리고 이제 공중물이 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코 멤버인 호버가 왔지 않습니까? 드로잔도 언젠간 만나길 기대합니다. 그 당시 드로잔을 만나길? 호버 올스타 갔잖아요. 네. 아. 그리고 우승하고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왔으니까. 그러니까 드로잔이 르브론과 같이 뛰면은 네. 확실하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조단 크로스 역할 하면 되죠. 아주 손색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컨퍼런스 파이널 이전에 일본 시드가 수입당한 게 50년 만이더라고요. 54년? 69년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정말 이게 얼마나 희한한 기록인 건지 얼마나 희한한 그러네요. 시리즈인 건지 온갖 역사를 다 쓰고 다시 조용히 퇴장을 하죠. 네. 아쉽죠. 이게 토론토가 그 프랜차이즈 레코드를 굉장히 많이 세운 시즌이라서 더 이런 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해서 그렇죠. 충분하시겠죠? 네. 자, 다음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네, 지금 현재 3대1. 네. 지금 필라델피아와 있었던 4차전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귀중한 승리를 처음으로 이겼죠. 챙기면서 네. 여기서 프랜차이즈 스타 생겼죠. TJ 맥코넬.
도노반 미첼가 바꾼 DJ 맥커넬. DJ 맥커넬이 드디어 잘하더라고요. 스타로 잘하더라고요. 했잖아요. 잘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1차전까지만 얘기를 했었죠. 1차전까지만. 네. 2차전부터 이제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어이가 없네요. 저는 2차전은 루비오 너마저 2탄 스마트 너마저 2차전은 우리 스마트 코비 스마트가 3점을 4개나 쏩니다. 4개나 성공시킵니다. 코비 스마트. 와 정말 처음 봤던 나 FA야 선언하는 3점 슛. 와 깜짝 놀랐죠. 나잘할 수 있어.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셀틱스 수비를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셀틱스 수비, 그러니까 선수들이 수비를 할 때 보면 그 필라델피아 선수들한테 바짝 붙어 있어요. 정말 그 몸을 이렇게 맞붙여서 거의 있는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진득하게 수비를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 같고 스위칭 수비도 너무 빨라요.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수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애들이 정신을 정말 못 차린 것 같고 마이애미랑 셀틱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마이애미나 셀틱스랑 이제 그 슛 성공률 같은 것들을 봐도 마이애미 때 대비해서 셀틱스를 만났을 때 필드 골이 10%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3점 슛이 12%가 떨어집니다. 이 수치만 봐도 정말 얼마나 수비를 타이트하게 하고 수비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스턴이.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두 번째 경기는 저한테는 사실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시몬스가 1득점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정말 이걸 보고 열이 너무 받아서 풀 경기를 다시 다 다운받아서 봤는데 변태 아니에요 변태? 시몬스가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한계 및 약점이 다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몬스의 스카우팅 리포트까지 한번 찾아서 봤는데 그 약점이 그대로 보완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의 약점이 지금 그러니까 약점으로 가장 크게 뭐 비춰졌던 게 야투가 없다, 윙스팬이 작다, 컨택을 좀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격을 할 경우에 그리고 속도만 이용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스텝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이때 이 두 번째 경기 때 시몬스의 스탯을 보면 공 소유가 원래 평균적으로 8분 50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7분대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통한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시도한 것 자체가 15.3이 원래 평균인데 플레이오프에서 이날 드라이브 인을 한 횟수가 6개입니다. 6번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얘를 수비를 하고 정말 수비수가 7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7명이 얘를 수비를 돌아가면서 했는데도 그중 7명 중에 1명을 못 뚫은 거죠. 얼마나 그 감독의 물론 수비 전술도 있겠지만 얼마나 그 약점이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났던 경기가 그 경기였다. 저는 뭐 혜인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이날은 수비 전술로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 그냥 벤 시몬스의 손끝이 그냥 스스로 무너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지수 너무 많이 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워낙 슛을 못 쏘놓고 그 스냅이 좋지 않은 선수다 보니까 되게 이 슛조차도 사실은 너무 많은 띵과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막 전술로 전략으로 얘를 꽁꽁 묶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일본 존재하겠지만 사실은 정말 이지샷을 너무 많이 놓쳤지 않나. 저는 여기서 덧붙여서 브렛 브라운 감독의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빵 감독 스티븐스 감독이 완전히 걸어놓은 트랩에 벤 시몬스가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걸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음 대처가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분명히 맥코넬이 잘했어요 이날. 근데 4쿼터 왜 또 나오는가? 왜 또 나오나? 저는 의심스러운데 저는 그때 그 스티븐스 감독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티븐스 감독 입장에서는 행운이었다 생각 들더라고요. 결국 벤 시몬스가 막판에 굉장히 막힌 혈관처럼 계속적으로 공이 잘 못 도는데 저는 여기에 그 브렛 브라운 감독의 벤 시몬스 4쿼터 기용에 패배 원인을 꼽고 싶습니다. 네. 저는 벤 시몬스가 그 2011년도의 결승전에서 르브론이 이제 보니 그 드웨인 케이시 당시 그쵸. 그 댈러스 TV에서 어시스트 코치라고 네. 했었죠. 그때 했었던 그거를 한번 어떻게 그 진행된지 좀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지 마요. 르브론이 지난 7년 동안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를 한번 히스토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7년이라는 사이에 르브론이 그 당시에 그 처참하게 그 처발렸던 댈러스 시리즈에서 본인 상대로 댈러스가 펼쳤던 그 존 디펜스를 존 디펜스를 어떻게 뚫었는지 어떻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는지를 보면서 본인도 충분히 그 재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르브론도 또 인터뷰 하더라고요. 드웨인 케이스가 날 키웠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경기 이후에 시몬스의 인터뷰를 보면 그나마 조금은 희망적인 거는 이제 굉장히 자기도 이제 붕괴를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내가 성장을 그러니까 좀 더가 아니죠. 많이 성장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좀 자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아 그래 멘탈은 좋아요. 무너질 거면 바닥을 루키잖아요, 루키.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한 NBA 경기 80에서 90경기 뛴 사람이니까. 첫 플레이오프 진짜로 2라운드까지 나와 있는 루키인데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이거를 막 들어오지 않은 라우리급으로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직 미래가 창창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날 경로를 하고 분노를 했다가 호수이님이 저를 말렸거든요. 생각해 보면 사실 얘 만으로 이제 21살 정도 되는 그렇죠.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21살 때 과연 뭘 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희는 앞으로 10년간 벤 시몬스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재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시몬스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시몬스가 막히면 사실 어느 정도 그 엔비드가 경기를 좀 풀어나가 줘야 될 어느 정도 역할이 있는데 사실 이날 엔비드도 볼 소유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스탯을 보면은 뭐 야투율도 36%대였고 그 3점 슛도 시도는 6개 했지만 1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둘 다 슈퍼스타의 제목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쪽이 막혔을 때 좀 대안으로 풀어줄 수 있는 역량이 좀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코밍턴이 좀 했고, 그나마 코밍턴이 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전술을 혼자 개인이 깨기에는, 그러니까 더 베러 팀을 더 좋은 선수가 깨기에는 아직은 좀 레벨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시리즈가 지금 필라델피아가 3대1로 지고 있는 이유는 벤 시몬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보스턴 잘한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엔비드의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부상과 그 마스크 때문에 사실 중장거리가 그 정규 시즌에 비해서 정말 반토막 났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저는 100% 스티븐스 감독이 노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엔비드를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던 이유는 그 야투 자체를 약간의 그 놔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간단하게 수비를 기회를 주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 엔비드의 마스크가 이번 시리즈 결정판이었지 아니었나. 네. 경기 중에 이렇게 벗는 행위를 계속 하더라고요. 자주 하죠. 네. 네.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땀이 찬다 그러더라고요, 스키처럼. 그렇죠. 이게 자유투석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쉴 때마다. 그리고 이 원인은 펄츠인가? 그러면? 펄츠이라니까 또 저 짚고 넘어선 선수 같은 테이텀이죠. 테이텀이 그 데이빌 로빈스 그리고 그 도노반 미첼과 더불어서 20득점 이상 4경기 이상한 20년 동안 거의 첫 번째 루키 정도. 그렇죠. 승자는 데니 에인지. 그렇죠. 심지어 경기 종료 직전에 자유투 2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쐐기를 박았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1, 2차전 때 로지어. 일단 로지어 선수가 턴오버가 없이 그러니까 리딩을 하는 가드가 턴오버가 없이 정말 잘 이끌었다는 거. 이것도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스턴 이날 역사를 또 세웠죠. 이제 22점 차라는 이제 엄청난 격차를 극복을 하고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프랜차이즈 두 번째 기록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되게 씁쓸한 내용이지만 2008년도에 레이커스랑 결승전에서 붙었을 때 24점 차를 극복하고 승리를 했었거든요. 레이커스 상대로? 그렇죠. 네, 결승전에서. 거기에 이은 두 번째 기록. 그래서 스마트도 막 끝나고 나서 이거는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컴백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이날 더 화가 났던 거는 22점 차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험한데. 그거를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 20점 차 극복했다. 들으니까 또 빡친 거지. 또 빡치는 거죠. 머리에서 연기나요 지금. 지금 이 3차전 가실까요? 네. 이 시리즈를 이렇게 쭉 간통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스턴의 그 연건들이 상상 이상으로 좋은 공격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로포드의 그 어떤 터프함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아로포드 사실 정규 시즌 되게 좀 뭐랄까요? 아직은 살살한 간질간질 그런 했어요. 네. 저는 그 베테랑이 보여준 에너지 레벨에 대한 박수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수비가 됐던 공격이 되었던 터프함이. 요즘 그 수비할 때 블락을 막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정말 터프하더라고요. 스티븐스 감독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용을 했어요. 정규 시즌 내내. 네. 안 다치게. 그렇죠. 그것도 큰 그림이었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왜냐면 거의 유일한 거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죠. 포포드가 빠지는 거는 정말 다른 그 스윙맨 자원들이 빠지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지금 파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차전은 이제 필라델피아 홈으로 넘어가서. 네. 아 정말 극적인 경기였죠. 이 경기는 잡을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보다 밑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밑에 힘주고 있다가 빠졌다가 이게 사실 뭐 단어로만 정리하자면 턴오버 벨리넬리 턴오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일 결정적인 실책은 레디게의 실책이었죠. 그렇죠. 패스를 던져줬는데 시몬스랑 엠비드가 둘 다 이제 볼 받을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쭉 가다가 트리 로저가 스틸하고 이제 제일런 브라운은 이어줘서 이제 그게 좀 연결되면서. 사실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뭐 연장 간 것 자체가 저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와인 마시고 또 무슨 슛 쏘는 것처럼 뭐 가짜마도 돌아가지고 무슨 레옹 아저씨가 무슨 슛 쏘는데 저는 이걸 이제 실력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팀은 멀미슛, 모빙슛. 네. 제대로 슛을 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움직여야 돼. 레이 알란처럼 이렇게 이쁘게 잘 이렇게 딱 이렇게 아시잖아요? 점프했을 때랑 내려왔을 때랑 수직으로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수평으로 무빙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팔이 원래 저희가 배울 때 그 오른손 잡을 때 일직선으로 뻗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는 이상하게 뻗어. 심지어 시몬스도 자유차대 그만. 슈퍼홈은 제가 봤을 때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역대 최고의 슈터들을 보면은 뭐 페자 스토야코비치든지 뭐 레지 밀러든지 다 슈퍼홈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루틴이 계속 유지가 됐냐는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에서도 론조볼한테 너는 뭐 다른 건 괜찮으니까 슈퍼홈 유지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꾸준한 것만 유지를 해라 이걸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레딕이나 아니 왜냐면 슈퍼홈 이상한 얘기 하지. 기가 막히네. 슈퍼홈이 이상한 거 하면 또 론조볼 벌레가 들어온 거야. 사실은 레딕이나 벨리넬리가 레딕이 베테랑의 품격을 막판에 보여줬는데 레딕이 마지막에 항상 집중력을 좀 잃는 것들을 몇 번 좀 보여주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되게 중요한 포지션 연달아 3개의 턴오버는 좀 아쉬웠다. 그쵸? 충분히 거기서 한두 개의 포지션만 잡았어도 사실은 잡을 수 있었던 경기인데.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뭐 멀미슛 뭐 이렇게 무빙샷 얘기를 하는데 그 정규 시즌에서 필라델피아가 사실은 그 전체 리그에서 패스가 제일 많은 팀이었거든요. 어시스트가. 네. 약간 그 패스 무빙도 제일 터치가 많은 팀인데 지금 그 무빙샷이 많다는 건 결국에는 그 캐치앤슛이 많다는 얘기고 그 슛 리듬을 깨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필라델피아의 패스 무빙을 잘 차단하고 있다는 보스턴의 효과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보스턴이 2차전이랑 거의 같은 전략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는 벤 시몬스 한 명 죽이자. 일단 그거는 거의 계속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경기를 보면서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필리가 좀 홈콜이 좀 많이 유리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파울들이 생각보다 많이 불려가지고 보스턴 셀틱스 특히 스마트가 파울 트러블 걸렸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저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데 이때 승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오버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벨리넬리가 물론 연장 가는 슛을 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좀 미숙한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닌가. 사실 벨리네가 시도한 슛이 3점 슛이었다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 아무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심지어 컴패티도 터졌고 브렛 브라운 감독도 당연히 3점 슛이 인정되는 줄 알고 이미 벤치로 그러니까 그 국단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쵸.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 나왔죠. 3패인까지 터졌어요. 그렇죠. 다시 나왔죠. 그리고 그 컴패티를 다시 수습하느라고 알죠. 7분이 연장이 됐죠. 지연이 됐죠. 그때 기세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래. 힘이 다 빠져버린 그렇죠.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보스가 빡친 거죠. 니들이 감히. 네. 저는 사실 이날이 좀 그 브렛 브라운 감독한테 실망을 많이 했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 때도 좀 실망을 했었는데 세 번째 경기 때도 사실 마지막에 타임아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불렀거든요. 셀틱스의 수비 집중력을 무시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타임아웃을 안 불러놓고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엠비드를 끌어들였어요. 뭐 쉬라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엠비드가 뛰쳐나가는 걸 보고 이 슈퍼스타들을 과연 이 브렛 브라운 감독이라는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목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슈퍼스타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지는 그런 줄 아니까 이제.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찍었어. 이 경기가 막판에 약간 어설픈 느낌으로 막 턴오버도 있고 그렇죠. 가다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호퍼드와 그렇죠. 그 미스매치 유발하는 그 장면. 그 장면 하나는 정말 제가 볼 때 NBA 역사에 남는 어떤 그 감독의 마지막 작전 타임을 이용한 정말 멋있었던. 정말 감독이 마지막 슛을 넣었다라고 해서 강화문이 아닌. 정말 호포드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죠. 지니어스다. 근데 솔직히 현역 선수 중에서 본인의 감독을 이렇게 바로 그렇죠. 지니어스라는 쇼칭이 연결시킬 수 있는 감독이 얼마나 될까? 보통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도 뭐 우리 여기 차 선생님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농구할 때 우리가 마지막 슛 할 때는 스크린을 누가 걸고 누가 볼을 무빙 그러니까
볼을 운반하고 그리고 누가 슛 쏠지 어느 정도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모든 수비수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 한 다음에 미스매치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 이제 코빙턴이 그 저기 호포드랑 이렇게 미스매치 되면서 이제 바로 골밑을 쉽게 할 수 근데 있는데 저는 그게 놀랐던 게 그 같이 일자로 뭉쳐 있다가 슈팅이 좋은 두 선수가 밖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사실은 원래 수비수들보다 한쪽 뒤에 있는 선수들이 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바로 사이즈 활용한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뒤로 아울렛 패스도 너무 정확했고 아, 아마 그 감독이 중간에 그 작전을 얘기했을 때 모든 선수들이 왓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싹 밀물처럼 나가더니 갑자기 이제 호포드에게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지슛을 넣었죠. 네. 네. 외딴 섬에 코빙턴 하나 남았었죠. 아 지금 차 선생님이 팩트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쪽 선수들이 들으면서도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네. 네. 본인이 직접 얘기하셔도 네. 되는데. 지금 잠깐 잠시 수화로 얘기해야 돼요. 역시 차 선생은 수줍어하세요. 수줍어. 코빙턴이 또 진기한 기록 하나 세웠죠. 1차전, 3차전 통틀어서 야투 빵개. 14개 던져서 코빙턴은 제가 지금 말해도 되나요? 네. 이게 지금 4차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코빙턴은 4차전 묶어서 해야 되는 거. 4차전까지 하시죠. 4차전 네. 하고 코빙턴 한 번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벤치에서 나오거든요. 4차전은 TJ 맥커넬의 네. 그렇죠. TJ 맥커넬을 꺼내면서 코빙턴이 벤치로 갔었죠. 들어갔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승리를 필라델피아가 챙겼습니다. 저는 이날 시몬스의 리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떨궈주고 시몬스한테 좀 더 이렇게 간단하거나 이제 좀 단조로운 역할들을 부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실 TJ 맥커넬이 75%였거든요. 그러니까 야투율이. 이런 날이 과연 다시 올까? 저는 안 온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왜냐면 지금 그 플레이오프가 되게 피지컬이 그 터프함이 높은 그쵸. 경기 아닙니까? 사실은 벤 시몬스가 자기가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터프함을 부딪히면서 공간을 만들어내준 스마트 유지하고 그냥 패스 루트만 줄 수 있는 TJ 맥커넬을 달째처럼 딱 적재적소에 썼다는 거. 달째 영광이네요. 그렇죠. 근데 트레이 맥커넬이 2차전, 3차전 야투가 100%였어요.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좋은 상태였고,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TJ 맥커넬 만약에 수비수 붙으면 얘는 얄짤 없다고 생각합니다. 짤 없이 그냥 부서집니다. 얘는. 아, 너 오늘 많이 뛰어다니던데. 마치 그 옛날 1라운드 때 데릭 로즈가 됐죠. 약간. 저는 활약. 4차전은 사실 고무적인 일은 3점 슛의 성공률이 26%였고 공격 유이바가 셀틱스보다 그러니까 10개가 더 많았어요. 16대 6이었는데 이거는 좀 고무적인 반면에 TJ 맥커넬이 야투율이 75%였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건 홈콜, 파울콜이 너무 오늘 좀 많았다. 필리 쪽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경기가 다시 나올 거냐. 보스턴이 파울 트러블에 좀 고전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파워 트러블 다 걸렸었죠. 웬만한 주요 선수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코빙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자면 네. 1차전 때 26분 뛰고 0할이었고요. 6개 던졌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게임 때 40분 뛰고 53%였습니다. 이때는 잘했죠. 세 번째 경기에 24분 뛰고 0할. 8개 영할? 빵점이구나 그냥. 자유톤이 있으니까요. 자유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야투 빵점. 그리고 4차전 때 19분 뛰고 1할 4푼. 그러니까 14.3%인데 이때 7개 던져서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방송 안 듣겠지만 이 정도면은 넌 좀 다른 일 해라. 이거를 듣는다면 넌 다른 일 좀 찾아봐라. 아니 1할 4푼이면 야구로라도 별로야. 아니 농구 선수로 4할 찍어야 되는데 야구 선수라도 퇴출인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에 21개 던져서 하나 들어갔으면은 이건 제가 던져도 이건 넣습니다. 이 새끼 뭐야 투수야 뭐야 지금 뭐 방어율이네. 코빙턴의 이 부진이 좀 안타깝네요. 사실 그 시즌 동안에 코빙턴이 그 뭐랄까요, 그 포지션을 굉장히 초반에 잘해줬거든요. 반짝했죠. 그렇죠. 초반에 반짝해서 제가 판타지에 비싼 값 주고 데려왔다가 망했죠. 수비력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뭐 수비력은 사실 최상급이죠. 수비력은 좋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수비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저는. 이런 소리 박혔네. 그냥 싫어 아니에요. 단단히 박혔어. 체이스 다운가 그 수비를 갈 때 최대한 이게 어떻게 붙어가지고 이게 좀 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뭔가 상대방의 부상을 피해주기 위함인지 자기 몸을 사리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스틸을 하는 척하면서 쭉 이게 관중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봤을 때는 신원 형이 지금 뭐가 쌓였어요. 이거를 지금 코빙턴을 통해서 풀고 있는 그냥 거예요. 쌓이는 거야. 그냥 저는 쌓인 거야. 그거를 뛰쳐 들어갈 때마다 네. 걔 목걸이를 하나 쥐어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가지 마.
넘어가시죠. 참고로 커빙턴은 이번 시즌 그 유력한 디펜시브 올 디펜시브 퍼스트팀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죠. 아 이런 거 뽑히면 안 되구나. 방금 행님한테 디스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동일 포지션에서 지금 제이 스테이텀이 지금 전 경기 20점 이상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비에서도 사실상 뭐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니, 반대로 테이텀이 너무 잘한다고도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로지어도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어쨌든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빙과 헤이워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서 리드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네. 자체가 소름이죠.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 때 홈코트에서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돌아가면 뭐 끝나겠죠. 그렇죠. 다음 5차전이 보스턴의 홈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보스턴이 아무래도 꺾고 올라가서 클리블랜드 만나지 않을까. 가능성이 크죠. 회의님을 위해서 필라델피아를 조심스럽게 응원을 네. 하겠습니다. 저는 올 필라델피아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힘 빠지게. 안 그러면은 쟤 좀 큰일 날 것 같은데. 진지하게. 저는 사실 서부 있지 않나요 이제? 네. 서부 가시죠. 서부. 네. 자, 저희가 동부 얘기를 너무 너무 열심히 오래 하다 되면 보니까 서부가 좀 밋밋합니다. 지금 서부 얘기도 상당히 좀 할 게 많았는데 그쵸. 좀 짧게 간략하게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휴스턴과 유타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1차전까지 그렇죠. 언급을 했었고 그 후에 유타가 반격을 했죠. 휴스턴의 네.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렇죠. 그 경기가 저희가 댓글 때 말씀드렸던 잉글스가 17득점, 그쵸. 커리 하이를 찍었고 3점씩 이렇게 넣고 그 미첼이 이제 프랜차이즈 루키 기록을 세웠죠. 11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처음으로 20득점 미만 기록을 했었는데 이 득점에서의 부족한 부분은 어시스트로 만회를 하면서 그리고 그 유명한 소름 끼치는 풋백 덩크가 이 경기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 그 주목해야 될 점은 퀸스나이드의 용병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루비오가 빠지고 1차전을 겪은 다음에 알렉 벅스라고 하는 정말 이제 득점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수를 통해 초반에 어쨌든 그 화력 싸움에서 버텨줬고 그다음에 엑섬이라는 어쨌든 선수가 그 어떤 백코트에 대한 디펜스를 조금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징글징글 식스가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되게 보고 나서 그 전부터 재밌었던 거는 그 1차전에 부진했던 미첼한테 질문들이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사실 코비 브라이언트가 ESPN 그 디테일이한 프로그램 통해서 미첼을 조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2번 봤다라고 이제 전에 인터뷰를 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많은 부분들에서 휴스턴 수비가 미첼한테 몰려 있을 때 그 대처를 잘 못하는 내용도 많았는데 이 경기는 사실 잉글스가 활약할 수도 있었던 건 미첼이 정확하게 킥아웃 패스라든지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 본인한테 쏠리는 그 공들을 뿌려줄 때 이때 많이 발생했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미첼이 2차전 활약을 실제로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제일 큰 활약은 역시 미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스로 했죠. 패스로 그렇죠. 팀원들을 슈팅 찬스를 다 만들어주는 어떤 그렇죠. 어시스트 수치에서 이제 보이잖아요. 11러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 유타의 공격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알렉 벅슨을 잡으면 뛰는 그렇죠. 바로 그냥 속공을 바로 치고 나가는. 그렇죠. 이게 사실 휴스턴하고 화력 싸움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유타가 잡아내더라고요. 휴스턴이 약간 좀 수비할 때 당황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유타가 지금 보시면 전통적인 포인트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템포를 슬로우하게 가져가봤자 이득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든 맞불작전을 놓더라도 물론 이제 뭔가 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지는 게임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뭔가 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섬이 정말 알토란 같은 활약을 또 해줬죠. 교체 들어와서 3점 넣고 어시하고 막. 하든에 대한 디펜스가 정말 좋았었죠. 맞습니다. 사실 이 경기만 보면은 정말 왜 고베어가 디펜시브 플레이어로 불리우는지 보드장력 자체가 정말 그 휴스턴 선수들이 들어와서 뭔가 어쨌든 슈팅을 하나도 이지샷으로 쓸 수가 없게 임팩트 한 거 자체도 그 칭찬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시리즈의 어떤 리드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그렇죠. 홈코트를 스틸을 했으니까 홈코트가 너무 가비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3차전에서 무려 20점 차 대패를 했고 뭐 4차전도 13점 차 패배를 당했으니까 3차전은 4차전은 개인적으로 저는 휴스턴이 발릴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오랜만에 보는 하든의 그 병신 같은 눈빛이 있거든요. 하든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든이 슈퍼스타급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표정과 그 어떤 플레이들이 완전 게임을 그냥 포기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4차전 때 딱 나왔는데 역시나 우리 또 크리스 폴이 그 경기를 정말 잠가주더라고요. 그 크리스 폴이 전전 시간에 둘이 얘기하다가 다퉜죠. 그렇죠. 손등을 쳤죠. 우리 위쿠라 막 뭐라고 한 다음에
화해하자고 했는데 하든이 때렸죠. 그렇죠. 꺼져 안 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리스폴의 4차전은 정말 크리스폴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폴로 끝났다고 생각되는 게 뭐 수비 부분도 완벽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빠른 템포로 가져가는 현대농구에서 정말 그 오랜만에 90년대 향수가 나오는 미드레인지 게임 정말 교과서 같은 플레이를 제가 이걸 보면서 감탄했어요. 크리스폴이 인터뷰에서 미드레인지 점프샷은 되게 마치 레이업과 같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기자가 피식했거든요. 그랬더니 증장이 또 노려보면서 야리면서 농담이 아니다. 고베어가 나한테 좀 그 뒤로 지쳐지면은 난 무조건 미드레인지 점프에서 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실제로 증명을 했죠. 그렇죠.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빡쳐가지고 사실은 유타에서 어떤 에이스들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놈이 빡쳐가지고 그 로이스 오닐이랑 갑자기 덩크를 초반에 성공하고 나더니 후반에 내가 이 경기를 끝내겠어 해가지고 끝났죠. 갑자기 노마크 4번이나 날리고. 근데 개인적으로 휴스턴 팀에게 이 경기, 그러니까 4차전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하든도 그렇고 크리스폴도 그렇고 약간 좀 막아 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하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호세님한테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집중력 안 했을 때 슈퍼스타로 될 수 없다. 플레이오프도 보여줘야 된다. 근데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 방전된 느낌, 집중 못한 느낌. 그렇죠. 그 표정. 이거를 크리스폴 멱살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도 컴파를 이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쵸. 하든 역시도 약간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 이번 시즌 우승 후보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든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그쵸. 되면은 휴스턴은 정말 맥을 못 줬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이번 플레이오프 때문에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든이 슛을 부진을 하던 뭐 집중력이 떨어지든 간에 뭔가 다른 동료들이 그걸 살려주면서 어떻게 이겼지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팀이 승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이 참 이번 시즌에 무서운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하든을 몇 년째 보지만 황당하게 하든의 부진은 남들처럼 슛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턴오버가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많아요. 거의 무슨 유치원생 같은 턴오버를 경기 막판에 하는데 정말 좀 약간 저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멘탈이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해주신 멘탈 잡아주는 두 명의 리더도 중요한데 사실은 또 다른 슈터의 강점은 수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카펠라의 수비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사실 그 휴스턴이 상대방 100점 이하를 묶으면은 거의 이번에 봤을 때 36승 3패거든요. 거의 100점 아래로 묶으면 거의 승리가 보장된다는 건데 카펠라가 그런 수비를 4차전 때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렇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말씀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 휴스턴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점은 뭐냐면 사실 농구는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 아닙니까? 어디로 기세가 넘어오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찬물 끼얹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유타가 계속해서 그 기세를 가져올 것 같으면은 바로 끼얹어가지고 점수차 줄여가지고 쿼터 끝내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 팀은 진짜 그 보스턴 필라 느낌이랑 완전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4차전 때는 네토라는 갑자기 그 갑툭튀가 튀어나와가지고 처음에 한두 번 잘하더니 이상한 로빙 슛 패스 뭐 이런 거 하고 고베어 손 들고 있는데 딴 데 주고 막 근데 저는 이 그 수비 말씀하셨는데 팀 디펜스가 휴스턴이 이렇게 좋은 팀이었나 생각 들더라고요. 일단은 드레이먼드 그린의 장점은 전방위 수비 아닙니까? 사실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 전방위에서 모든 슛을 다 컨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이날 사실 PJ 터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카펠라는 고베어를 좀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터커가 사실은 그 주위에서 모든 디펜스의 리커버리 또 해치 수비를 다 해줬기 때문에 이 모든 어떤 또 아리자도 있지 않습니까? 경험 없는 선수들의 턴오버를 유발하지 않았나. 이래서 저 아리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미첼을 정말 잘 마크하고 있죠. 전담 마크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정말 최고의 디펜더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여전히. 아니 또 그 나이에 그 정도의 디펜스 능력 보인다는 게 그런 거 보면 사이즈가 조금 아쉽죠. 미첼이 조금 사이즈에서 밀리니까. 미첼이 실제로 키가 190이잖아요. 190에다가 물론 윙스팬은 2m 10 정도 되는데 키가 사실 굉장히 아리라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네. 관광하고 있는 게 그 다 부진할 때 누가 터지냐 에릭 고든 3-4년 때 혼자 터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팀이 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도깨비 같아. PJ 터커가 그 수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 그 기세 싸움이나 뭐 몸 싸움이나 신경전 이런 걸 다 PJ 터커가 그런 거 있어야 돼요. 보컬 리더가. 네. 토론토 CJ 마이스가 보컬 리더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러브마 같다나. 뭐 어쨌든 이 시리즈도 지금 3승 1패로 휴스턴이 앞서고 있고 다음 경기가 휴스턴이 홈에서 열리고 내일이죠. 뭐 쉽지 유타 않지 않을까? 입장에서는 뭐 루비오도 부상, 엑섬도 부상이라 뭐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 유타한테는 이 정도면 고생했다. 네, 응. 하게 되네요. 잘했다. 이 정도. 자, 다음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뉴올리언스의 그렇죠. 시리즈인데
일단 커리가 2차전에서 복귀를 해서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활약, 거의 30점에 가까운 득점을 보여줬고 커리 3점은 다른 3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임팩트가 네. 정말 그 첫 슛을 쏘는데 네. 이 사람 다 나왔구나. 그런 진짜 무시함을 주더라고요. 네. 그 삼켜터 종료 직전에 주차장에서 슛 쏴서 들어갔죠. 정말 그리고 진짜 근데 나는 네. 그 오라클 아레나에서의 그 스테픈 커리의 그 영향력, 그렇죠. 그 바램, 갈증, 나오는데 소리가 떠나가겠더라. 진짜.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선수니까. 그렇죠. 네.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커리가 복귀하면서 벤치에서 나오고 첫 3점을 성공시키고 이제 커리 이제 5 로우를 처음으로 아마 신고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뭐라 썼냐면 뭐 I can do all things 이렇게 써놨는데 3점 들어가고 카메라가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3점 하나 넣은 거 같고 좀 잘난 척 심하네요. 아니 진짜 스테픈 커리가 저도 이제 이번 2라운드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사실 스텝보다도 이 그 말씀하신 대로 영향력과 NBA의 역시 슈퍼 플러스 등급의 선수들 한 3명 정도로 좀 생각하는데 3-4명 여기에 역시 걸맞는 그 어떤 임팩트가 주지 않았나. 그 4명 누군가요? 말하지 마요. 그거 들어보시다. 제가 봤을 때 그 4명 중 3명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네. 4명은 뭐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 스테픈 커리 그리고 뭐 현재로서는 그래도 제임스 하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하든. 앤서니 데이비스 하지 않았어요? 5명이에요. 앤서니 데이비스. 네. 그렇지. 그렇지. 앤서니 데이비스라 했던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주 그냥. 맞죠.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거리 끼워준 거야. 네, 너무 좋았고. 근데 정말 최고죠. 스타로서는 최고죠. 네. 네. 뭐 케빈 듀란트는 꾸준히 그 컨디션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게 듀란트의 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 시리즈 정말 잘 받을 건 드래먼드 그린이 팀 중심에서 그렇죠. 공간에 찔러주는 패스워크라던가 혹은 디펜스라던가 보컬 리더라던가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약 그렇죠. 를 항상 했지만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드래먼드 그린은 뭐 플레이오프 때는 뭐 그렇죠. 자기 역할을 하니까. 그 2차전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랬잖아. 나는 플레이오프를 사실 탄다. 네.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차전이 뉴올리언스 홈에서 열렸었는데 론도가 무려 21개의 어시스트를 배달했습니다. 이 경기만 보면 내가 바랬던 뉴올리언스인데 진짜. 정말 대단했죠. 진짜 빠르더라. 이날 뉴올이 골스보다 필드골 성공률도 좋았고 3점 슛도 5개나 더 넣은 그런 경기였죠. 근데 재밌었던 게 그 경기 당일이죠. 당일에 론도가 그 데이비스한테 오늘 낮잠 좀 푹 자고 50득점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데이비스가 50득점 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스탯을 찍었죠 이날. 33점에 18리바 그리고 4스틸로 이제 보답을 하면서 온갖 제 덩크쇼를 보여준 것 같아요. 막 드라이빙 덩크, 뭐 풋백 덩크, 엘리오 덩크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덩크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기에서는 진짜 플레이오프 론도가 보여주는 그 공간에 찔러주는 패스가 진짜 경기 리딩, 공격적 리딩이 뭔지 보여준 경기인 것 같아요. 그 ESPN 스포츠센터에서 조명을 해서 보여줬죠. 그 론도의 손을 보여주면서 이 손을 떠나는 공이 상대의 어느 위치에 배달이 되는지. 그럼 정말 선수는 그냥 손만 딱 벌치면 바로 상대 위치에 공이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건 예전에 스티븐 애쉬가 참 잘했는데 배달 쪽으로. 그러면 정말 속이셨습니다. 플레이오프 20개 이상 했던 어시스트 기록이 과거의 보스턴 때 론도의 기록을 사실 갱신한 거거든요. 론도가 얼마나 또 플레이오프에 항상 보여주는 선수인가. 정작 본인은 또 플레이오프 론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스탯은 그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전 사실 론도 보면서 약간 부러웠던 게, 그러니까 그 코트 안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바깥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보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팀원들을 이어준다거나 가교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보컬 리더도 계속 해주니까 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3차전에도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론도랑 그린의 신경전이 계속됐죠. 론도 깡따고 좋아. 근데 이게 좋은 게 둘 다 퍼포먼스로 입증을 하니까 정말 더 그게 너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포지셔닝이 다른데 보컬리드들이 붙어서 싸우니까 싸우면 재밌어 아주. 뭐 론도의 어떤 지위 그리고 이날 그 뉴올 선수들이 너무 슛감이 좋아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좀 아쉬웠던 거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듀란트가 저는 이런 경기가 있었나, 왜냐면은 뭐 득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중뛴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때 사실은 그 앤서니 데이비스의 뭐 론도 활약은 대단했지만 사실 그 드루 홀리데이도 굉장히 공수면에서 굉장히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듀란트는 사실상 뭐 수비 지표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진했던 좀 어중뛴 좀 활약을 많이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좀 팀원들이 아마 좀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지 않았나. 듀란트도 하던 만큼 가끔씩 그런 조금 멘탈이 가끔 저른 경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중요했던 경기였는데도 이렇게 좀 놓쳤던 아쉬웠던. 드레이먼도 입 벌려서 얘기했더니 바로 정리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드레이먼 역할이 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경기였던 4차전에서는 그렇죠. 듀란트가 그냥 듀란트가 신이 들렸죠. 네. 그 르브론 제임스가 2차전에 그 두 번째 경기에서 왔던 그런 신이 이번에는 듀란트에게 오셨죠. 네. 소위 이제 존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존에 빠져서 경기를 첫 90초 동안에 점프샷, 미드레인지 풀업 점프샷을 팍팍 쏘는데 그때 느낌이 왔다가더라고요. 이거구나. 네. 오늘은 내가 접수한다. 네. 저는 진짜 이 말씀에 덧붙여 소름 끼쳤던 게 그때 그 슬로우 장면 보면 누가 막냐면 풀업 점프를 해서 그 디펜스하는 사람이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거든요. 야, 둘 다 높이가 카메라의 그 끝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듀란트가 다 넣어. 그러면 뭐 방법 없죠. 정말. 그리고 심하더라. 그 미드 점퍼를 주루 홀리데이 상대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홀리데이의 그 멘탈이 상당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그렇죠. 어쩔 수가 없지. 그렇죠. 키의 그 홀리데이는 사실 수년간 최고의 아이소 디펜더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번 시즌에는 이제 특히 1라운드에서 더 수비력이 빛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듀란트의 랭스는 어떻게 대처할까? 안 되더라고요. 이건 선천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답이 안 나오죠. 듀란트보다 2배 크잖아요. 듀란트가 아니라 죄송해요. 릴라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그 너무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듀란트 그쵸. 너가 얼마나 잘 넣나 보자, 막 이런 느낌. 듀란트의 타점은 진짜 소름 끼치죠. 네. 말도 안 돼. 듀란트가 그날 그분이 오시면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놀라운 게 그럼 듀란트가 그렇게 쏘고 있는데 막았는데 옆에 컬이 있어. 컬이 막았는데 그 막 뛰어다니는 저 기계 하나 있고. 토 나와. 그렇죠. 진짜 토 나와. 듀란트가 38점을 몰아넣으면서 골스가 26점 차죠. 대승을 떴거든요. 드디어 이제 골스와 휴스턴에 정말 이제 다가오고 현대 있습니다. 농구 트렌드의 맞불 작전이 뭔지. 네.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네? 약간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아니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기울 없죠. 혹시 모르니까. 네. 오히려 이런 포인트가 재밌어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이 정도면 기울 없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서 두 팀이 너무나 타이트한 그렇죠. 경기를 아니 보여줬기 저도 때문에 동감하고 붙을 것 같고.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하고 짐 빠져서 올라와서 그리고 이날 또 특이했던 게 이제 커가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그 데스 라인업이죠. 네, 저희가 소위 이제 스몰볼 라인업을 했을 때 하는 그 최상의 라인업. 이제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5번에 있고 듀란트 4번. 네, 탐슨이랑 이거달라랑 커리를 동시에 기용하는 데스 라인을 아예 선발부터 들고 오면서 이번 시리즈 참 되게 변칙적인 선발 라인을 많이 들고 왔는데 정말 이 골든 스테이트의 가장 치명적인 라인업이 뭔지를 다시 한번 그렇죠. 각인시켜준 라인업인 것 같아요. 나 너네랑 맞불 작전 할 수도 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데스 라인업이 찾아보면 위키피디아에도 그 그런가요? 스몰볼 맞아요. 이렇게 치면 가장 유명한 거에 데스 라인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유님 표정이 아주 신났네. 좋겠어 아주. 가야님이 신나니까 저도 신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팬들이 가장 원한 그 파이널 매치업이 성사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올라왔어요. 이보세요. 네. 서부 파이널이에요.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어쨌든 다음 주까지 필라 보스턴 좀 하면 어떨까 계속. 네, 우리 좀 쉬게. 그건 바라면 그거 하나예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5차전 골든 스테이트 홈에서 그렇죠. 열릴 예정입니다. 아마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을 하게 되면 그렇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까. 7차전까지 가더라도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는 3라운드가 무조건 시작할 시기니까. 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경기력이 많이 없으면 다음 주쯤에 한번 그렇죠. 그 토론토 쫄보 같은 애들 특집 한번 하는 거 어때요? 아 그럴까요? 네, 다음 주쯤에 쫄보 특집. 쫄보 특집. 별로야? 딴 거 주던가 그냥.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게 느끼진 하는데. 재밌잖아. 여사선 라우리 같은 애 또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2라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 저희가 황급히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저번에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습관이 남았어요. 네, 약간 그 리듬으로 가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네, 아주 우리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 차 선생님 오셔서 한마디. 우리 짱생이 수화만 하다가 샬리반 선생님처럼. 그래도 이렇게 메모로 중요한 거 팩트 체크 해주시는 거 보니까 역시. 근데 좀 슬픈 게 오늘 방송이 사실 막 7차전 끝에 뭔가 극적인 이런 걸 다룬 게 아니라 막 패자 위주로 다뤄가지고 맞습니다. 아쉽죠. 네. 개인적으로는 더 치열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다음 주면 이제 29회 방송이겠네요. 네. 29회 방송 때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마무리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그렇죠. 대망의 을 들고 대망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BA 온 에어.